김하영 2등급 모은. 배곡 전목 2등급 모은이네. 역시 김씨 가문 자손이군. 맞아, 이번 세대는 인재가 많아. 이지파에 김준혁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직 모은을 각성하지도 않았는데 실력이 벌써 1단계 무도랑 맞먹는다지? 그렇지. 이 수행의 길은 본래 나뉘지. 무사, 무도, 무종, 현무성 5대 가문의 가주라 해도 기껏해야 무종의 실력이란 걸 알아야 해. 현무송에 1년에 한 번 있는 각성의 날 각성에 성공하기만 하면 모자가 되어 수행의 길에 오를 수 있다. 빙의한 지 벌써 10년. 나는 어떤 모원을 각성하려나. 오빠, 저 녀석이. 오빠는 기껏해야 1등급 모원일 거래. 진짜 너무 얄미워. 김태성, 너 또 맞고 싶냐? 김준혁, 너무 나대지 마. 내가 이미 대가한테 물어봤거든. 내 재능이 뛰어나서 10등급 모원을 각성할 거래. 그때가 되면 네 머리를 똥통에 콱 잡아가주마. 야, 너희 집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타고났잖아. 무학 수련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마 오늘 틀림없이 최상급 무원을 각성하겠지? 최상급 모은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등급만 각성해도 전 만족합니다. 장씨 가문이 멸문당한 후 나도 가문의 이익을 위해 원수에게 무공을 이뤘지. 공이 컸지만 우리 식구 대우는 예전 같지 않아. 다행히 내게는 재능이 뛰어난 아들이 있다. 준혁이가 모음만 각성하면 이 집안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다음 김태성. 이상 현상이 발생했어. 5등급 모은 원령 늑대왕. 현보성에서 50년 만에 보기 드문 인재로군. 우리 김씨 가문에서 5등급이 나오다니 김씨 가문이 부궁하겠어. 김준혁, 내가 예상했던 10등급엔 못 미치지만 5등급만으로도 현무성 전체를 압도하기에 충분하지. 이제 내 차례다. 내 차례야. 다음 김준혁. 오빠 화이팅! 김영님, 만약 이 녀석이 또 괜찮은 모은을 각성한다면 오늘 김씨 가문은 정말 대승을 거둔 거네요. 말해 뭐합니까?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유명해서 우리 가문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미리 축하드려야겠군요. 이게 무슨 이상 현상이지? 아마 7등급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니, 8등급이요. 성주님을 뵙습니다. 관상에서 각성 중인 자는 어느 가문 소속이요? 대답 올립니다. 각성 중인 자는 김씨 가문 준혁입니다. 현모성에서 젊은 세대 최고라 불리는 그 김준혁 말이요? 그렇습니다. 김민수, 하늘이 우리 가문을 도우셨군. 훌륭한 아들을 두었어. 둘째 동생아, 너희 준혁이가 정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구나. 앞으로 김씨 가문은 준혁이가 이끌어야겠어. 이건 흑도마뱀 아니야? 아까 그 엄청난 현상을 일으키고서 고작 흑도마뱀을 각성했다고? 아니, 그래도 약간 차이는 있어. 저 흑도마뱀은 황금빛을 띠잖아. 헛소리. 그래봤자 흑도마뱀이잖아. 고작 흑도마뱀이라니. 니놈 머리를 똥통에 쳐박아주마. 본체가 불안정하고 권력이 미약하니 확실히 폐모은요. 김영님, 대개 준혁이가 흑도마뱀으로 각성하는 장면은 정말 대단하더이다. 훌륭해, 아주 훌륭해. 김준혁, 아까는 그렇게 건방을 떨더니 결국 각성한 게 고작 이거냐? 혜성 형, 저게 대체 무슨 꼴이랍니까? 아니, 분명히 느껴져. 이 작은 뱀이 내 몸을 증폭시키는 게. 이건 절대 폐모원이 아니야. 이건 용이야. 이 김준혁, 현부성, 젊은 세대 중에 가장 뛰어난 인재 아니었나? 깨달음이 그리 높은 자가 해물일 줄 누가 알았겠나. 2등급 무은이라도 나왔으면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갔을 텐데. 천재가 탄생하는 걸 보는 줄 알았더니만. 김영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김태성, 하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텐데요. 현무성 제1가문의 자리 말입니다. 애비나 그 자식이나 똑같이 폐물이구나. 아버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준혁이도 아버지 손자지 않습니까? 비록 재능은 부족해도 지난 몇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나 김성진에게 저런 폐물 손자는 없다. 저런 폐급 무원이 나온 이상 매달 준혁이에게 지급하던 기운한 5알은 전부 태성이에게 주거라. 아버님, 보름 뒤면 연말 가문대회인데 제발 선처를 베풀어 단역 지원만은 끊지 말아주세요.
큰아버지, 제 무호는 해금 무호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둥을 부러뜨리다니, 당신의 기둥을 부러뜨렸어. 각성 전보다 힘이 3배는 더 강해졌어. 이 무호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이 작은 뱀에게 5개의 발가락이 있고 머리가 살짝 튀어나왔잖아. 설마 성준이 말씀대로 10등급 신급 무원인가? 천지의 조화를 삼키고 만물의 건군을 집어삼킨다. 이 비결은 108개의 주맥과 1개의 선천안맥을 뚫는 무공이 완성되는 힘을 산을 뒤로 강을 삼킬 것이다. 듣자 하니 대기제국의 최상위 문파들이 가진 최고의 무공. 비극도 많아 과연 36개 맥을 뚫는다는데 이 무공에 내재된 무공은 무려 109개나 뚫을 수 있다니. 설마 나한테 아직 기회가? 그때가 되면 내 녀석 머리를 똥통에 쳐박아주마. 김태성 가면 대회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오빠! 소라야, 누가 널 괴롭힌 거야? 내가 당장 혼내줄게. 누가 괴롭혔냐고? 나다. 어쩔 테냐? 누가 널 괴롭혀? 나라면 어쩔 건데. 이거 우리 김씨 가문 왕년의 최고 천재 아니셔? 왜?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모술이나 하냐? 하긴 뭐니 쓸모없는 미꾸라지니 그런 거나 해야지. 혜성형, 어쩌면 쟤는 저 쓸모없는 미꾸라지가 구멍 파고 도망치길 바랄지도요. 누가 그랬어? 오빠, 나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준혁 형, 하민이에요. 저들이 형 욕하는 거 설아가 한마디 거들었다고 혜성 형이 하민이 시켜서 때렸어요. 김준혁, 내가 틀린 말 했어? 네 동생이 말대꾸 하길래 내가 대신 교육 좀 했는데 그 말 있어? 김준혁, 현실을 파악해. 내 그 쓸모없는 모으론 우리 늑대왕 한입거리도 안 돼. 너희 이지파가 앞으로 김씨 가문에서 버티려면 내 눈치나 잘 살펴. 지금 내 여동생한테 내 동생에게 사과하라 그래. 내게도 고개 숙여 인사하면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줄게. 들었어? 김준영, 빨리 태성형한테 감사 안 해? 체면 세워주시잖아. 네가 내 동생을 때렸어? 나다. 어쩔 건데? 형, 제가 날 때렸어. 감히 날 쳐. 그래, 아주 좋아. 김준혁, 넌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쓰레기 모은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손했어? 오늘 내가 네 다리를 분질러 놓지 않으면 내 이름은 김태성이 아니지. 어디 한번 보자. 막 각성한 5등급 무원이 널 얼마나 올려줄지. 김준혁, 까불지 마. 혜성형님이 나서면 알게 될 거다. 5등급 무은의 위력을. 맞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무슨 소란이냐? 이 무슨 추태야? 아버지, 꼭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김준혁이 아무 이유 없이 날 때렸다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아버지, 준혁이가 힘만 믿고 행패를 부렸어요. 하민이는 제 여동생이랑 말다툼 조금 했을 뿐인데 저렇게 심하게 손했었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이에요. 김준혁, 간도 크구나. 누가 내게 자격을 줬느냐? 동족 형제를 폭행하라고. 큰아버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민이가 먼저 절 모욕했고 제 여동생까지 때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던 겁니다. 억울함, 쓰레기 무언을 각성한 주제에 억울함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가문에서 널 너무 봐준 모양이구나. 규율마저 잊은 걸 보니 오늘 네 부모를 대신해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마. 내가 놈이 날 어떻게 이기겠어? 멈춰. 둘째 동생, 내가 널 대신에 혼내줄 했네, 이 망나니 녀석을. 김영석, 네가 감히. 내가 널 대신에 가르쳐주마, 이 불효자 녀석. 김영석, 감히. 김호준, 큰아버지 스타일이 참 독하시네요. 이렇게 반개 제자가 감히 함부로 본가일에 끼어들어. 당연한 결과다. 김준혁, 이건 다 네가 제멋대로 굴어서 벌어진 일이야. 형님, 준혁이가 잘못했다는데 어른이라는 분이 이런 무언까지 쓰다니 정말 페인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김호준이 무도절정이 아니었다면 아마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쳤을 겁니다. 내가 페인으로 만들려 했다고 네 아들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그래. 김준혁이 함부로 같은 가문 자손에게 이렇게 독한 손을 쓰다니 정말 악독하구나. 내가 큰아버지로서 가르친 게 무슨 잘못이냐? 아니에요. 김하민이 먼저 절 때렸어요. 김태성 오빠, 이랭이 오빠를 계속 쓰레기라고 욕했어요. 맞아요. 그들이 먼저 손해줬어요. 준혁 형이 참다 못해 그만. 참다 못해 그랬다고? 하민님은 그저 설아랑 동생이랑 말다툼하다가 가볍게 밀친 것뿐인데 김준혁이 이렇게 독하게 손을 썼습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 아닙니까? 들었지, 하오야? 아이들 사이에 말다툼이나 밀치는 건 흔한 일인데 밀치는 건 흔한 일인데 김준혁이 태집을 잡아 분명 화풀이하려는 거다, 쓰레기. 무언이나 각성한 그 분풀이를 하려는 거지. 이 일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좋소. 가볍게 밀친 거라 하셨소.
악의적인 보복이라 하셨소. 내 무공이 폐지되었으니 날 얕보는 건 당연하오. 허나 나 김민수가 다친 건 가문을 위해서였어.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진다면 김씨 가문은 욕을 먹을 거요. 아우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굳이 막장까지 가고 싶진 않구나. 어른이 애를 괴롭힌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 허나 이 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 큰아버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보름 뒤 가문대회 대결장에서 태성이와 준혁이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룬다. 이 싸움이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오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형님! 우리 준혁이를 사지로 몰아넣을 작정이십니까? 작은아버지, 말씀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요. 대련은 대련일 뿐입니다. 물론 싸우다 보면 실력이 부족해서 다칠 수도 있겠지만요. 말도 안 됩니다. 형님,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대놓고 우리 준혁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불공평하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 하민이가 그냥 맞고 끝나야 돼? 맞아요, 작은아버지. 이건 억지 부리시는 거잖아요. 그쪽 준혁이가 사람을 쳤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아직은 당장 준혁이 무릎 꿇게 하고 하민이한테 머리 조아려 사과하게 하세요. 그럼 이 일은 덮어드릴 테니. 너! 준혁아, 일단 이 일은 수락하려무나. 좋습니다. 가문대회에서 저와 김태성이 겨루죠. 준혁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준혁아, 안 돼. 네가 훈련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실력 차이는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지도 못했군. 이 집 와중에 너처럼 배짱 있는 놈이 있을 줄이야. 저보고 김태성과 겨루라고 하셨죠? 하지만 내기가 빠지면 재미가 없죠. 대회 보상을 판돈으로 거는 건 어떨까요? 진 사람이 모든 보상을 상대에게 넘기는 걸로요. 혹시 준혁이한테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아무래도 육체의 힘만으로도 무도에 필적할 정도니까. 아직 너무 어리군. 고품질 모으니 인체에 얼마나 증폭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게다가 가문대회는 너 같은 무도 절정이나 참가할 수 있는데. 좋다, 김준혁. 그 내기 받아주마. 죽을 준비나 해라. 가자. 준혁아, 아빠 널 믿는다. 이 보름 동안 수련 잘하거라. 그럼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끊으셔가는 준혁아, 수련에 집중하렴. 화영아, 혹시 가문 내에서 우리 부모님 얘기 들은 거 없어? 오늘 아버지가 좀 이상하셨거든. 준혁 형, 아직 몰랐어? 준혁 형, 아직 모르셨어요? 무슨 소리야? 둘째 삼촌이 아침에 형 기운한 구하시다가 할아버지한테 쫓겨나셨어요. 작전에 맞아서 머리까지 깨지셨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다들 그러는데 둘째 승부 유품인 팔찌를 들고 천가 전당포에 가서 140냥 넘게 받고 맡기셨대요. 이 약, 안 돼. 약 다시 팔아서 팔찌 찾아올 거야. 그 옛날 장씨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당했을 때 어머니는 김씨 가문에 계셔서 화를 면하셨지. 어머니가 폐허 속을 사흘이나 뒤져서 간신히 찾아낸 유품이 바로 그 팔찌야. 잠깐만, 김준혁. 일단 진정해. 전당포 규칙상 물건을 다시 찾으려면 그 가격으론 어림도 없어. 부모님 정성을 헛되게 하지 마.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팔찌야. 친정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품이라고. 둘째, 숙모님한테는 팔찌 하나보다 네가 훨씬 더 소중해. 네가 바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청가 전당포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 거기에 물건을 맡기면 보름 동안 보관 기간을 주거든. 가문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다시 찾아와도 늦지 않아. 알았어, 고마워. 진혁 형, 힘내! 난 형 믿어! 형이라면 분명 그 자식들을 납작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응. 부모님의 크신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좋은 성적으로 길을 살려드리는 수밖에. 나 같은 쓰레기가 가문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똑똑히 지켜봐 주랬어. 그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떠드는지. 이 불효자식! 감히 몰래 가서 부인 유품을 전당포에 맡겨. 게다가 동네방네 소문까지 다 내다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 김씨 가문이 저를 박대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작정인가? 아버지, 둘째가 한순간 판단이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기운안을 살 돈이 있더니 지파에 한 달치 생활비를 끊어라. 애송이 녀석, 어디 나랑 한번 붙어보시지. 이번 가문대회에서 모든 걸 잃게 만들어주마. 천룡, 삼천별, 역시 대단해. 오르며 고생한 끝에 마침내 12개의 지맥을 뚫고 무도 중기에 올랐다. 대회에는 김호중 같은 노련한 무도도 있으니 강력한 무공을 배워야 해. 황급 하품 무기술,
10년 전에 제일 많이 연마했던 가장 빠른 초식이지. 반나절이면 혈맥 운행법을 익혀서 이력을 되찾기에 충분해. 무도 위에는 무사가 있고 무령, 무왕. 전설 속에 더 높은 경지도 있지. 촬영 무언과 이 대단한 공법을 얻었으니 이 좁은 현무성에 갇혀 저런 하찮은 것들에게 무시당할 순 없지. 대회는 시작일 뿐이야. 미안하다 화영아. 무언의 힘을 가둬도 미처 힘 조절을 못했네. 다음엔 주의하마. 태성이가 보름 새 크게 성장했습니다. 벌써 17맥을 열었고 무도 절정에 다가섰습니다. 5등급 무호는 가문의 큰 축복입니다. 훌륭해. 태성이에게 자원을 쏟은 게 아깝지가 않구나. 우리 김씨 가문의 미래가 밝아. 둘째야, 아우야. 준혁이는 어디 있느냐? 보름이나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맥을 못 들은 게냐? 백은 무운으로 수련하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겠구나. 그만해라. 창피한 줄 알아라. 네가 이전에 가문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너와 네 아들내미는 진작에 광산으로 쫓겨났을 거다. 오늘 대회 이후로도 계속 말썽을 피운다면 부자의 정도 끊을 테니 그리 알아라. 다음은 이지파 김진혁 측계 김호준의 대결입니다. 김준혁. 마지막으로 경기장에서는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라고. 나랑 맞붙게 되면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김호준, 너만이 뭐하는 거야? 어서 안 올라오고. 이번 경기는 기권하겠습니다. 호준이 형이 바로 기권한다고? 오빠가 그냥 이겼다. 김호준, 그게 무슨 뜻이야? 건방진 놈. 가문대회가 내 멋대로 기권할 수 있는 곳인 줄 아느냐? 내 눈에 규율도 안 보인단 말이냐? 영석 어르신, 규율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 김호준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합니다. 준혁이는 제게 은혜를 베풀었고 둘째 삼촌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은임의 자손을 죽이려 들다니 전 못합니다. 저 녀석은 항상 저렇게 의리가 깊단 말이야. 김호준, 너 감히 가문의 결정을 거역하는 거냐? 결정이요? 혹시 누군가 쉽게 이기게 하려고 고수들을 일부러 딴 데 배정한 거 말입니까? 그런 결정이라면 따를 수 없습니다. 건방진 놈, 가문의 결정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 내 놈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해. 가주님, 김호준이 무례하게 굴며 오만방자하게 가문의 뜻을 공공연히 거역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 하여 본보리로 삼기 위해 엄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피에로 같은 녀석은 신경 쓸 것 없다. 모든 건 대회가 끝난 뒤 다시 얘기하자꾸나. 이번 경기는 김준혁의 승리다. 다음 경기는 이번 가문대회의 결승전이 되겠다. 김패성 대 김준혁. 양측 선수는 무대에 올라 준비하라. 김호준, 저 배은망덕한 놈. 감히 김준혁 저 쓰레기를 거저 결승에 올라가게 해? 뭐, 좋아. 내 손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진흙탕에 처박아 줄 테니 똑똑히 알게 해주지.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라는 걸. 김준혁, 뭘 꾸물거리는 거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남의 동정으로 겨우 여기 서 있는 거. 이미 네 모든 운을 다 써버린 것 같은데?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 아님 겁먹은 거야? 빨리 기어 올라와서 죽어라. 네가 그렇게 죽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준혁아, 조심해. 김준혁, 지금이라도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괜히 매를 볼 필요는 없잖아. 둘째 동생, 저 녀석들은 왜 굳이 무대 위에서 저러는 걸까? 태성이는 무맥을 17개나 열어서 무도 절정에 한없이 가깝다고. 혹시 준혁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태성이한테 미리 당부해뒀네. 적당히 좀 하라고 말이야. 형님께서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준혁이가 이미 대결을 받아들인 이상 그 결과도 마땅히 감당할 겁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렇게 크게 망신당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각성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아까운 각성 기회만 헛되이 낭비했군. 가문대회 결승전 김태성 대 김준혁. 규칙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쪽의 기권에 살아나거나 쓰러진 후 10초 내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무대 밖으로 떨어지면 패배로 간주합니다. 양측의 대결은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하며 고의로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중벌에 처할 것입니다. 왕코치님, 이런 애한테 규칙을 설명하는 건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항복할 기회조차 없을 텐데 말이죠. 김준혁, 똑똑히 들었나? 들었습니다. 좋아, 양치은. 김준혁, 이제 느껴지나? 이게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격차다. 내가 널 괴롭힌다곤 하지마. 지금 기회를 하나 주지. 둘째 동생, 태성이가 그래도 핏줄이라고 정을 생각하는구먼. 지금 당장 무릎 꿇어라. 당장 꿇어. 뭐라고? 무릎 꿇어라. 온 담은 사람들 앞에서.
하민이를 다치게 하고 내 아버지를 거역한 죄를 엎드려 사죄해. 그런 고려해서 다리 하나만 부러뜨려주지. 아야, 태성이가 그래도 피부치의 정을 생각해서 다리 하나만 부러뜨리겠다잖아. 몇 달 요양하면 나을 테니 경기장에서 맞아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형님, 아들 교육 참 잘 시켰어. 그래도 준혁이의 무술 기본기는 쓸만하니 나중에 가문 후배들에게 기초 무술을 가르치기엔 괜찮겠어.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태성이가 나중에 가조 자리를 잇고 준혁이가 후배들의 무술을 가르친다면 김씨 가문의 부흥은 나놓은 당상이겠네요. 다리 하나만 부러뜨린다니 정말 자비롭네. 잔말 말고 고를 거냐 말 거냐. 내 무릎 위로는 천재 꿇고 아래로는 부모님과 스승님께 꿇는다. 부모님과 스승님께 꿇는다. 아래로는 부모님과 스승님께 꿇는다. 내일까지 김태성이 뭐라고 내가 무릎을 꿇어? 그래, 좋아. 김준혁, 분명 기회를 줬건만 널 쓰러뜨리고 나면 1등과 2등의 모든 보상을 독차지할 수 있겠지? 너와 네 부모님이 안 먹고 안 입고 가상을 팔아바꾼 모든 자원이 이 몸의 성공을 위한 거라니. 하하하. 생각해봐. 정말 통쾌하지 않냐? 오빠 화이팅! 저 나쁜 놈 혼내줘! 하하하. 날 혼내준다고? 나를. 하하. 김설아, 아까 화영이가 어떻게 됐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봤을 텐데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더라고. 오빠! 자신감이 넘치나 본데? 세초 안에 널 쓰러뜨려주지. 잘 봐라. 좋아. 목을 정통으로 노리잖아. 이건 분명 죽이려고 작정한 거잖아. 준혁아, 혜성아. 혜성아, 빨리 가서 태성이 상태 좀 봐. 각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궁 하나를 완벽하게 터득하다니. 무음만 나쁘지 않았어도 앞날이 창창했을 텐데. 방금 그 이격은 나였더라도 피하기 힘들었을 거야. 아무래도 내가 기권 안 했더라도 준혁이가 지진 않았겠어. 건방진 놈, 감히 같은 일족에게 이리도 차록하게 소를 써. 아까 태성 형이 일족을 다치게 했을 때나 제게 무릎 꿇으라 했을 땐 어찌 나서서 한마디 안 하셨습니까? 입만 살아서는 단단히 혼내지 마. 감히. 니까짓게 날 막겠다고? 김영석, 형님으로 모시며 그토록 양보할 것만 해도 너무하는군. 목숨 걸고 싸우지 마. 그만해라. 이 꼴을 보이고도 아직 모자라단 말이냐? 아버지. 말도 안 돼. 방금 전 힘의 여파라면 저 녀석은 반죽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상처 하나 없지? 게다가 폐모 혼인놈이 여기까지 성장한 걸 보면 분명 김준혁에게 천재지부가 있는 게 분명해. 가주님, 영석 형님이 조카에게 이리도 잔혹하게 손에 썼습니다. 부디 벌을 내려주십시오. 됐네. 영석이도 홧김에 그런 거잖아. 이렇게 제지도 당했으니 너무 따지지 말자꾸나. 이걸 안 따진다고요? 방금 그 공격은 분명히 머리를 노렸다고요, 아버지. 그만해라. 지금 날 탓하는 거냐? 단상에서 태성이 혼자 부상을 당했는데 네 아들 녀석이 손 속에 정을 두지 않았어. 만약에 태성이가 한 달 뒤에 있을 청양문 제자 모집 자격을 잃게 되면 네 아들이 바로 우리 김씨 가문의 죄인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듣자하니 네 아들 녀석이 태성이랑 내기를 했다던데 그것도 대회 보상을 내기로 걸었다고. 이 무슨 당치도 않을 소리야. 가문 대회는 어디까지나 가문 자손들을 위한 것인데 어찌 사사로이 내기를 한단 말이냐. 그 두 사람의 내기는 이 시간부로 무효다. 이 2등 보상은 너희 집안이 가져가봤자 쓸모도 없으니 태성이에게 마저 주도록 하마. 이 일은 이걸로 끝이다. 김민수, 너희들 혹시 우리 김씨 가문 보물을 몰래 숨긴 거 아냐?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시침이야. 귀한 보물이 아니면 저 녀석 혼자서 어떻게 저 경지까지 갔겠어. 당장 그 물건 내놔. 태성이가 앞으로 청양문에 들어가면 선모성에서 가문의 세력이 수직 상승할 텐데 그 물건을 태성이한테 주는 게 쟤한테 주는 것보다 낫지. 아버지,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씨 가문이 저희 식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럼 더 이상 축내지 않겠습니다. 가문의 자원을요. 역시 귀한 보물을 숨기고 있었군. 알면 됐다. 김씨 가문은 앞으로 너를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거다. 오늘부터 나 김민수는 김씨 가문을 떠나겠다.
나 김민수는 김씨 가문에서 나가겠다. 돌았구나. 네가 단단히 미쳤어. 조재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이런 행동이 가문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아? 파장, 당신들이 그런 걸 두려워해? 일족을 억압하고 신의도 저버린 채 자기 이익만 챙겼으면서 내 뜻은 확고하다. 오늘부로 우리 이집파는 김씨 가문을 떠나겠다. 가시죠. 둘째 삼촌은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둘째 삼촌께서 김씨 가문을 떠나신다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가문은 진작부터 있기 싫었습니다. 전 둘째 도련님을 따르겠습니다. 너희도 김씨 가문을 나가겠다는 거냐? 이 쓸모없는 놈들. 너희가 김씨 가문을 나가면 그저 떠돌이 귀신 신세일 뿐이다. 선무섬 안에는 명문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줄곧 찾지 않으셨습니까? 입문할 수 있는 청양문의 천재를 말입니다. 우리가 가문을 나가면 당신들 쓸 자원이나 아꼈다고 생각하십시오. 꺼져다 꺼져. 그래도 모르는 개자식들. 앞으로 밖에서 우리 김씨 가문 사람이라고 하지 마. 가자. 어디 두고 보자. 가문을 떠나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보물이 대체 뭔지. 그 비밀만 알아내면 살아도 상기 아니게 만들어주지. 가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쓸모없는 놈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김씨 가문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우연히 얻은 집 한 채입니다. 비록 값어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머물기엔 충분할 겁니다. 안정을 찾고 나면 그때 다른 일을 도모해봅시다. 네, 가주님. 준혁아, 무슨 생각해? 어떻게 해야 백은함을 모을 수 있을지 생각 중이었어요. 준혁아, 부담 갖지 마.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데 팔지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졸재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린 이미 김씨 가문을 떠났습니다. 설마 아직도 짓밟으려는 겁니까? 난 시간 없다. 쓰레기들이랑 실랑이할. 그저 확인하러 온 거다. 누군가 신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문의 자원을 훔쳐다 자기 쓰레기 아들한테 주진 않았는지.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한텐 네가 말하는 자원 따위 없어. 당장 꺼져.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뒤져봐야 알지 않겠어? 게다가 김씨 가문의 둘째가 갑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가문을 배신했는데 조사쯤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 샅샅이 뒤져! 뭐 하는 짓이야? 둘째 동생, 정말 날 막을 텐가? 고작 이런 일로 내 눈에 찌르는 게 있는 걸로 보이면 다음번엔 이 정도 인원으로 안 끝날 거다. 좋다. 안 맞겠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 책계 자손들의 재물엔 손대지 마라. 우리 사이의 갈등은 그들과 무관해. 걱정 마라. 그가 푼 돈 따위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뒤져.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김준혁, 네가 이런 꼴이 될 줄이야. 예전엔 네가 우리 가문 최고 천재라. 다들 네 비위를 맞추기 바빴는데 어쩌다 결국엔 이런 쓰레기가 돼버린 거냐?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온 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오늘부터 너와 나는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걸. 난 곧 청양문에 들어갈 선택받은 천재지만 너는 김씨 가문을 배신한 천박한 놈일 뿐이잖아. 타고난 모호는 총 10등급이 있다. 고작 5등급 자질을 가지고 감히 천재라고 자칭하다니. 그럼 10등급을 뛰어넘는 신급 모혼을 가진 나는 대체 뭘까? 아까 네가 한 달 뒤에 열리는 청양문 제자 시험에 참가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어쩔 건데? 공교롭게도 방금 나도 참가하기로 결정했거든. 청양문 시험에 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청양문? 김준혁? 너 따위가? 네가 무슨 수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거야? 이 쓰레기야. 무슨 자격으로 청양문에 들어가? 내가 볼 땐 넌 단단히 미쳤어. 몰랐네 둘째야. 네 아들에게 저런 원대한 꿈이 있을 줄이야. 준혁이가 시험을 통과할지는 형님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땐 너도 네 쓰레기 아들놈처럼 미친 거 아니냐? 헛꿈이나 꾸고. 큰도련님, 이 저택을 다 뒤져봤지만 어떤 자원도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없다고? 제대로 찾은 거 맞아? 예를 들면 지하 창고라든가 새로 파헤진 흙이 있는지 말이야. 절대 없을 리가 없어. 진귀한 자원이 없었다면 김준혁 저 쓰레기가 어떻게 12개의 경맥을 뚫었겠어. 보고드립니다, 큰도련님. 저희가 뒷간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단하네 둘째야. 숨겨둔 게 내 생각보다 깊구나. 이제 가시죠. 우린 불청객은 환영하지 않으니까요. 두고 보자. 난 안 믿는다. 배신자 무리들이 모여서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안 데려다 줍니다. 아빠, 무서워요. 소라야, 무서워 마. 아빠가 있잖아. 설아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는 삼촌들이랑 나눌 얘기가 있으시니까. 들어가거라. 가주님, 영속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상점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넓은 효무성이 모두 성주부의 통제하에 있어. 김씨 가문도 마음대로 할 순 없겠지만 방심해선 안 되네. 이 일은 따로 의논해보세. 네. 영석 부자는 지파에 진지한 보물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은밀히 방해할 거야. 한 번 생긴 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청량문에 들어가는 것뿐이야. 하지만 지금은 경맥을 12개밖에 못 열었으니 이 정도 수련으로는 청량문에 들어가기 부족해. 어머니, 수련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밖에 나가서 경험을 좀 쌓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절 장씨 가문 현무성에서 기세가 하늘을 찔렀지.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기이하게 멸문당했어. 우연한 계기로 무언가를 얻게 되어 화를 자초한 게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이 안 돼. 하지만 장씨 가문 물건은 이미 저희 몇몇 가문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때 장원주가 미련을 못 버리고 김민수랑 같이 그 폐허를 샅샅이 뒤지고 또 뒤지던 결국엔 겨우 낡은 팔찌 하나 찾아냈죠. 그게 바로 의문점이다. 아마 그 당시 그 녀석도 이 보물을 찾고 있었을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김준혁 그 폐금 모은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12개의 맥을 뚫었겠느냐. 아버지 말씀은 그 보물이 아직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그 물건을 얻게 된다면 사안이 중대해. 김대용을 불러서 밤낮으로 김준혁을 감시하게 하죠. 기회가 오면 그놈을 죽여라. 네. 자식이 멀리 가면 어미는 걱정하는 법이지. 샹러숲 깊은 곳은 인적이 드문 만큼 그곳에 사는 괴물의 영역과 등급도 높겠지. 지금 18개의 맥을 뚫어 엄청난 괴력을 얻었지만 하던 요수 수준일 뿐이야. 먼저 숲 가장자리로 가서 약한 놈부터 찾아 몸 좀 풀어야겠다. 첫 번째 목표물을 찾은 것 같군. 일단 간부터 볼까? 설마? 말도 안 돼. 너 누구야? 고작 10살짜리가 이토록 영감이 뛰어나다니. 게다가 무도경계로 중근무사인 나를 산처 입히다니.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다니. 난 당연히 널 죽이러 온 사람이지. 난 10살 꼬마에 불과하고 무언까지 페인인데 날 죽여봤자 당신한테 아무 쓸모도 없을 텐데? 10살? 모원 페인? 이젠 알겠다. 왜 널 죽이라고 했는지.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니 말이야. 천재는 일찍 죽는 게 낫지. 이 자식, 감히 날 갖고 놀아? 이 녀석, 몸놀림이 왜 이리 좋은 거지? 무사인 내가 못 따라잡다니. 안 돼! 빨리 따돌려야 해! 영류도 얼마 남지 않았어! 여긴 고급요괴 구역인데 해보는 거야. 고급요괴를 만나기만 하면 요괴를 이용해 놈을 처리할 수 있어. 이 자식 미쳤군. 제길이 요괴 고급 무사와 맞먹잖아. 날 치고 싶으면 먼저 얘부터 상대해보시지. 이 호랑이 울음소리에 현기증 효과가 있다니. 이곳은 혈기가 짙군. 설마 여기가 백호 요괴의 구역인가? 그 흑의인은 호랑이 요괴랑 꽤 싸울 텐데. 이참에 난 여기 보물들을 제대로 구경 좀 해볼까? 좋은 검이네. 이 약속도. 간법 피급에 단약 제조 피급까지? 내단도 있잖아. 이 호랑이는 레슈란의 은인이나 다름없네. 싸움이 어떻게 됐나 볼까?
모르던 작은 뱀을 삼키고 나니 내 수위까지 올려주다니 역시 창룡 삼천결이야. 현재 뚫린 맥은 35개. 요단은 삼키기만 해도 맥이 10개나 뚫렸어. 협의 9개의 맥까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역시 김씨 가문 사람이었어. 이 빌어먹을 어린 새끼. 난 이제 네가 안 무서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 아니, 생명의 은호지. 지금 당장 꺼진다면 목숨만만은 살려주마. 이때만 기다렸지. 천룡 모호는 역시 강하군. 일반 무도가 칼을 들어도 상처 입히기 힘들어. 지금 실력으론 내 몸만 지킬 뿐이야. 만약 들어가서 청룡문의 보호를 받기엔 아직 조금 부족해. 이 호랑이 욕을 내다는 기운이 이렇게나 치자니 단 7일 만에 100개의 맥을 뚫었어? 이 약제사공법 책이 생겼으니 시도해볼 수 있겠어. 내가 직접 단약을 제조하는 걸 만약 단약 제조법을 배우면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 모혼의 등급을 청명문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단약 제조는 어떻게 하는 거지? 김대영은 왜 아직 안 오지? 설마 무슨 보물이라도 얻어서 딴 마음을 품은 건가? 그럴 리 없다. 그 집 식구들이 다 우리 가문에 있는데 게다가 그놈들은 그게 뭔지도 모를 테니 혹시 장씨 가문 놈들이 몰래 그 새끼를 보호해서 김대영이 실패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다. 그 당시 장씨 가문 일복 3질명 중에 생존자는 없었어. 이건 우리 5대 가문이 직접 확인한 숫자야. 틀릴 리가 없어. 쓸데없는 변수가 생기기 전에 사람을 장루숲으로 보내서 확인해봐라. 만약 그놈을 발견하면 죽여버려라. 아 진짜 마지막 걸어놨는데 터져버렸네. 이 화약에 무시한 무늬가 있네. 품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난 그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이쪽 분야의 문외한일 뿐인데 고작 며칠 만에 약제사가 될 수 있을 줄 알다니.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꿨네. 매일 약초 캐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약제사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하자. 얘야, 돌아오자마자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너희 아빠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팔찌를 전당포에 맡기셨어. 오늘 꼭 어머니 팔찌를 찾아와야 해.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이번에 얻은 게 많아요. 제 수련도 많이 진전됐고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오렴. 일찍 들어오고. 손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찾으시겠습니까? 찾으려고요. 며칠 전에 김과 둘째 김민수가 이곳에 팔찌를 하나 맡겼을 텐데 아직 가게에 있습니까? 운이 좋으시네요. 그 팔찌는 보관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가게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팔찌의 판매가를 660냥으로 올렸는데 구매하시겠습니까? 음표가 부족한데 혹시 이 분열환들이 은자 몇 냥으로 쳐질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환약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만약 환약의 손상이 심하다면 한 톤의 가치도 없겠죠. 자연스러운 환약무늬에 사방에 진동하는 기이한 향기까지 이건 최상급 환약이잖아. 이 약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더 있어요. 이게 다? 전부요. 이 잔은 최상급 기운 환을 분열환이라 부르니 실력이 아마도 상품 약제사 이상일 거다. 이 정도 실력이면 성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비위를 맞출 텐데 그가 사가는 게 아니라 도로 되찾아 가려고 하다니 김과 이지파가 맡긴 팔찌를 보아하니 그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손님, 주신 약은 확인했습니다. 정말 최상급이더군요. 이걸 다 파실 거라면 제가 7일 뒤에 열릴 천가 경매장에 대리 출품해드리죠. 이번 거래에서는 아무런 수수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설마 내가 약을 제조하는데 진짜 재능이 있는 건가? 우아하니 큰 돈을 만질 날이 머지않았군.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만량은 넘습니다. 아무래도 청양문 대회가 고지니 각 가문들이 기을 쓰고 실력을 높이려 하거든요. 그럼 팔찌는? 그냥 제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앞으로 또 거래할 일이 생기신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촌가 상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 팔찌, 일과 제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당연하죠. 고객의 비밀을 지키는 건 제 소임입니다. 전에 그분이 저희 상점에 오셔서 팔찌를 맡기실 때 마침 다른 손님이 그 모습을 보는 바람에 현무성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일로 저희 신용을 의심하지 말아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천노인님, 그 팔찌 진짜 줘버린 겁니까? 이 약도 수수료도 안 받겠다고 하시고요. 이러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힘을 얻으려면 손해를 봐야지. 보아하니 성주든 현무성 사람들이든 다들 그 아이와 김간 이지파를 잘못 본 것 같군. 오늘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만약 소문이 새어나간다면 여기 있는 놈들 전부 엄벌을 면치 못할 거다. 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버지는 상점에 일보러 가셨다. 어서 오렴. 밥 다 됐다. 엄마가 퍼줄게. 어머니, 여기요. 이건? 어머니 드리려고 대짜장 팔찌예요. 준혁이 다 컸구나. 소리 다 들었어.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있어요. 우리 가문이 예전처럼 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방에 가서 수련할게요. 비록 지금 힘이 무사경지엔 못 미쳐도 현재 힘으로 체감해볼 때 내 실제 힘은 거의 비슷할 거야. 약제주도 성과가 있으니 청양문 시험도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상점이 계속 가문의 배척을 받고 있지만 최상급 환약으로 팔로를 개척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번 달 참가 경매에 엄청난 물건이 나왔대. 아주 보기 드문 최상급 기운안이라는 거. 게다가 무려 10병이나 된대. 그럼 뭘 망설여? 빨리 돈 준비해서 10병 다 사버려야지. 가자. 가서 집에 돈 가져오라고 전해. 반드시 남배보다 먼저 차지해야 해. 청양문 시험이 코앞이니 이 환약을 꼭 손에 넣어야 해. 나 먼저 들어가서 자리 좀 맡을게. 아버지, 대제안이 최상급 기운 환이 효능도 뛰어난 데다가 단기간에 연속 복용도 가능하답니다. 몇 병이라도 구한다면 태성이의 시험 통과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방금 소식이 왔습니다. 김대영이 죽었답니다. 죽어? 뭐라고? 김대영은 무사인데? 현장을 보니 호랑이 요괴와 같이 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김준혁 그 어린애가 어떻게 무사의 상대가 되겠어. 사고가 난 거였군. 아버지, 지금은 일단 놔두시죠. 김준혁의 물건은요, 지금 더 좋은 보물이 있다고요. 다른 가문들도 소식 듣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늦을 겁니다. 급할 거 없다. 청량문 시험이 코앞인데 지금 중요한 건 천가에서 왜 풀었겠느냐. 최상급 환약을 말이다. 할아버지 말씀은 약제사의 뜻이라는 건가요? 그렇다. 이 시기에 최상급 환약을 내놓은 건 아마도 약제사가 각 가문에 보내는 신호일 게다. 그도 자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우리가 그 약제사와 협력만 할 수 있다면 최상급 기운안쯤은 손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지금 김준혁 일은 일단 덮어두고 천가 경매장에 사람을 보내 천시 가문이 누구랑 접촉하는지 주시해라. 반드시 그를 찾아내야 한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상점엔 약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급 영약도 재고가 있고요. 만약 약을 사러 오셨다면 처방전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약을 사러 온 게 아니오. 약을 팔러 왔어. 보아하니 손님께서는 저희 쪽 사정을 잘 모르시나 보군요. 약을 파시려는 거라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현재 서부 지역에선 아무도 저희 쪽에 약을 팔러 오지 않거든요. 점장, 너무 서둘러서 결론 짓지 마시오. 이단 약은 어떤 것 같소? 이건 기운안 아닙니까? 그것도 전설로만 듣던 단무늬가 새겨진 최상급 기운안. 혹시 청가경매장과 협력하신다는 그 대단하신 분? 저기 어르신, 정말 저희한테 이 단약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단약을 동부 상권은 안 팔 거요. 그러니 판로만 제대로 열어준다면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겠소. 어르신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판로를 열어 이 단약을 적절한 가격에 팔 자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은
북부 김씨 가문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비록 무예의 고수는 없지만 상업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천씨 가문에 미리 말해두었소. 경매가 끝난 후 직접 올라가서 앞으로의 판매는 화강상점에서 맞는다고 설명하시오. 이 어르신은 어떻게 우리 가문의 위기를 이리 잘 아시지? 혹시 아는 분인가? 저 채영 설마?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희 김씨 가문과는 어떤... 예전에 김씨 가문의 김민수와 약간의 친분이 있었지. 오래전 일이라 언급할 필요는 없네. 자네들 수수료는 1,000원으로 치겠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돌아가서 준비하게. 다음에 다시 오지. 선배님 이쪽으로. 내일 단약 판매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쪽 보시지요. 기운환 10병을 이미 천가 경매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건 저희 천씨 가문의 프리미엄 회원 골드카드입니다. 내일 이 카드를 가져오시면 바로 경매장 1호실로 들어가실 수 있고, 또한 외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내일 경매가 끝나면 모든 단약을 화강 상점에 두고 판매할 생각이오. 점장께서 판이를 좀 봐주시오. 내일 경매가 끝난 후 설명을 좀 해주시게. 그건 문제 없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천씨 가문이 신경 써준 건 기억해두겠소. 감사합니다, 어르신. 역시 이 명의는 김씨 가문과 깊은 관계가 있군. 약제사 명인의 호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여봐라, 나랑 화강상점으로 가자. 사업 얘기를 좀 해야겠어. 가조님 모르실 겁니다. 그 젊은 선생의 속을 알 수가 없고 실력이 엄청납니다. 나섰다 하면 최상급 반약의 한보따리입니다. 준혁아, 그 명인께서 앞으로 우리와 장기적으로 협력한대? 네, 그리고 내일 경매가 끝난 후 우리 보고 단상에 올라와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명인께서 만드시는 최상급 기운화는 오직 저희 화강상점에서만 판매한다고요. 손님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오늘 대체 무슨 논이길래 손님이 두 분이나 오셨대? 네가 여기 관리자냐? 이분은 천씨 가문의 관리자이신 천정 노인어른이시다. 버릇없이 굴지 마라. 점원이 철이 없으니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당신이 김씨 가문 가주 김민수인가요? 그렇소. 내가 명인의 명을 받아 서부 김씨 가문과 사업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김씨 가문의 생각은 어떠신지? 은희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오늘 경매회가 끝난 뒤에 화강상점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시죠. 네. 손님, 초대장을 보여주십시오. 귀빈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관리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관리자님께서 직접 모시고 1호 귀빈실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명인님의 목소리는 노인 같았는데 왜 손은 이리 고운 걸까? 키는 우리 준혁이랑 비슷하고 어찌 우리 집 그 녀석을 명인님과 비교하겠어. 아마 고수들만의 이른바 반박희진이겠지. 김가주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이 늙은이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군. 김태성이 청량문에 들어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인데 이 기운한 몇 병까지 탐내다니. 가수님, 말씀이 과하십니다. 청량문 제자라 해도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만약 기운환을 얻어 우리 태성이의 수련이 한 단계 더 나아가 내문 제자로 뽑힌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이 늙은이 살길 조금의 살길도 안 남겨주려고 하네. 이게 뉘신가? 사랑하는 동생 김민수 아니야? 신김씨 가문에서 소꿉장난이나 칠 것이지 경매장엔 웬일이냐? 저거 댁내 둘째 아니요? 그도 경매에 왔군 그래. 보아하니 둘째가 떠난 후로 꽤 잘나가는 모양이요. 둘째야, 경매장엔 무슨 일로 왔지? 혹시 너 훔친 거 아니야? 김씨 가문에 무슨 보물이라도? 김영석, 생사람 잡지 마. 우린 거들떠보지도 않아. 네 그딴 쓰레기들은 우리가 오늘 경매장에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야. 역시 장씨 가문이 남긴 보물이 있군. 돌아가면 사람을 더 보내 화강상점과 천가 경매장을 감시해. 아니, 내 동생을 따라 서부에 처박혀서 그 지저분한 곳에 무슨 자원이 있겠냐? 아무래도 다시 가서 제대로 뒤져봐야겠군. 김영석, 여긴 우리 천가 경매장이요. 천가의 귀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소. 천노인 말씀대로 오늘 김씨 가문의 절도 사건은 잠시 묻어두도록 하지요. 너! 상관하지 마. 일단 이 일을 김씨 가문의 도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중에 수색하면 이치에 맞을 거다. 이미 경매에 붙여졌더라도 도난당한 물건이라고 하면 되니까. 귀빈이시군요. 저는 이곳의 관리자 천종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확실해요. 저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오늘 최상급 기원원에 판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명인과 친분을 잘 쌓아두면 어쩌면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말이야. 절보의 기회를 찾아야 해. 선생님, 이 골드카드에 부여된 외상 경매 한도는 원칙적으로 상한선이 없습니다. 만약 특별히 원하시는 상품이 있다면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한 달 안에 갚으시면 되니까요. 저기 명인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희 김씨 가문이 북부에 빈 저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명인께서 쉬실 수 있도록 한 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몇 년간 비워둔 폐가를 부끄럽지도 않게 선물로 주려고. 명인, 저희 백씨 가문은 혐우성에서 주로 약재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인께서 필요하신 약재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약재 몇 개가 모태수라고 명인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김씨 가문이 가진 것은 뭐든 고르시지요. 김씨 가문 가족께서 이렇게 관대하시니 분명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겠군요. 그런데 가문 자제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시는지요? 그 망할 자식들 때문에 제가 아주 매정한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 앉아주시죠. 또다시 명인님을 귀찮게 하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쪽으로. 약제자라는 신분이 확실히 쓸만하네. 바쁘신 와중에도 청가 경매장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경매를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상품은 바로 기한 저장 반지입니다. 안에는 약 30제곱미터의 공간이 있어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 아니라면요. 경매 시작가는 500냥이며 10년 단위로 호가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공간 저장 반지예요. 청양군에 가려면 저런 공간 저장 반지는 필수품이잖아요. 서두를 것 없다. 할아비가 사주마. 502냥. 최소 호가가 10냥이라니까. 김가조님은 진짜로 딱 10냥만 부르시네. 난 600냥. 누가 겁먹을 줄 알고 650냥. 끝까지 가주지. 700냥. 400냥. 명인께서도 이 저장 반지에 관심이 있으시군. 내가 체면을 보아 양보하겠소. 이번 나의 양보로 저 명인께서 우리 기억해 주시게. 이렇게 되면 손해는 아니지. 늙은 여우 눈치 한번 빠르네. 명인께서는 시력도 대단하시고 재력도 풍부하시니 저희가 어찌감히 비비겠습니까?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1번 VIP님 축하드립니다. 내가 가짜 약제사 명인인데 서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네. 내 정체가 탄로 나는 날. 다들 어떤 표정을 지을까? 3세제곱미터면 크진 않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엔 충분해. 다음은 하이라이트 상품입니다. 총 10개의 옷병으로 각각의 옷병 안에는 10개 최상급 기운안이 들어있습니다. 최상급 기운안의 효과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테니까요. 경당 경매 시작가는 500냥이며 10냥 단위로 호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최상급 기운안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은 510냥. 은 600냥. 은 650냥. 첫 번째 약병은 우리 김씨 가문에서 꼭 가져가겠소. 은 1000냥. 김씨 가문 가주. 그건 당신이 정한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지. 은 1900냥. 백가죠. 이건 첫 번째 약병일 뿐이요. 은 1610냥. 은 2000냥. 김씨 가문 가죽 계속 올려보시지. 은 2000냥.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최상급 기운하는 아무리 비싸도 은 1000냥 조금 넘을 텐데 이게 정상이지. 청운문과 줄을 댈 수 있느냐는 우리 같은 가문에겐 너무도 중요한 일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아깝지 않을 거다. 그저 저들은 절대 상상도 못하겠지. 경매회가 끝난 후에도 우린 계속 할 거란 걸. 계속 지켜보자고. 어르신 성격이라면 태성이를 위해서 절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약을 살 거다. 분명 친부자인데도 김성진이 저렇게 편애하다니 정말 실망스럽구나. 할아버지. 은 2300냥. 김씨 가문 가죠. 우리 두 가문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지. 그렇게 원하신다면 뭐 양보해드리리다. 은 2300냥이라 저 늙은 개가 태성이한텐 돈을 아끼지 않네. 만약 나중에 알게 되면 자기가 내쫓았던 버린 자식이 만든 약이라는 걸 말이야.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임시가문 가주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최상급 기운환을 낙찰받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최상급 기운환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은 800냥. 천 걸리자. 이 약의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오. 은 2000냥. 이 김씨 가문은 정말 근시안적이군. 신비한 약제사가
화강상점과 협력했다는 것도 모르다니. 앞으로는 최상급 한약을 장기적으로 판매할 텐데. 오늘부터는 우리도 약 보면 안 되겠어. 김민수 쪽 지파를 말이야. 김성진, 저 앞도 못 보는 늙은 개는 아주 호되게 당하겠군. 할아버지, 이게 마지막 약이라고요? 태성아, 적급해 마라. 우린 이미 낙찰받았잖니. 최상급 기운 한 3병을 말이다. 다른 가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단다. 예, 마지막 환약 한 병 제가 4,000냥 내겠습니다. 김성진, 당신이 벌써 3병이나 납찰받았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김가주님. 우리한테도 조금은 남겨주셔야죠. 경매회는 예로부터 가장 높은 입찰가를 부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법입니다. 불만 있으면 가격을 부르시죠. 김씨 가문 정말 횡포가 심하군. 소첸양 1번, 소첸양 2번, 소첸양 3번. 김씨 가문 가주님 축하합니다. 마지막 한 병을 낙찰받으셨습니다. 최상급 기운환입니다. 이만한 양으로 기운한 4병을 독식하다니. 배 터질 걱정도 없나 보군. 어디 한번 보자고. 김태성이 청양문의 뇌문 제자가 될 수 있을지. 가주 여러분, 이번엔 다들 많이 양보해 주셨군요. 이후 우리 태성이가 청양문 내문 제자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잊지 말고 어르신들의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라고요. 아버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 녀석을 철저히 감독해서 밤낮으로 수련하게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무종을 돌파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명인님을 지지하니 분명 그 명인께서도 우리 김씨 가문을 기억하실 테고 협력할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다. 아버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명인님을 잘 모셔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화강상점을 상원해주셔서요. 이번 경매의 환약은 저희 화강상점의 수성 약재사께서 제공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각종 최상급 환약을, 최상급 기운환을 포함해서요. 김민수,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네가 무슨 수로 내놓는다는 거야? 최상급 기운환을. 내 명색이 김성진 김씨 가문 가주간을 김민수 이놈한테 놀아나다니. 이게 정말 최상급 기운환이라니. 고맙군, 김영석. 그러고 보니 오늘 너와 아버지한테 감사해야겠어. 단약 가격을 올려준 덕분에 아주 큰 돈을 벌었거든. 게다가 그 신비한 약재사님이 나한테 맡기셨어. 현무성의 대리인을 말이야. 서부 화강한 이온에서 장기적으로 판매할 거야. 온갖 최상급 단약을 말이지. 이것들이 설마 진짜 최상급 단약이란 말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약들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는 모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이 단약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리 오셔야 할 겁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아버지, 서부에 최상급 기운환이 더 있대요. 그럼 우리도 서부로 갈까요? 가긴 어딜가? 망신당한 걸로 모자라. 소영아, 당장 서부로 가라. 김씨 가문 허강상점에 가서 단약을 사와. 명심해. 아가씨 성질 부리지 말고 네가 청량문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들아, 얼른 사람을 보내라. 서부에 있는 화강상점으로. 어서 가. 요즘엔 다 팔리고 없을 거다. 너희 불효 막심한 놈! 감히 내게 함정을 받아니! 김씨 가문, 가주님, 저희는 진작에 영을 끄는 사이지 않습니까? 가문 안에서는 이익이 우선이라는 건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겁니다. 너라니, 설마 내 말이 틀렸어? 가자. 가자. 우리 백씨 가문은 현무성에서 꽤나 명성이 자자한데 말이야. 게다가 내가 청양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 화강상점 따위는 내 발끝에도 못 미칠 텐데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서 환약을 사오라는 거야? 청가 경매장의 약재사가
화강상점과 협력한답니다. 어르신께서 약제조를 멈추라신 건 이곳에 최상급 성약이 있어서입니다. 뭐? 최상급 환약? 어쩐지 아버지가 날 여기로 보내셨구나. 정말 짜증나네. 그 명인께서는 왜 우리 백씨 가문과 협력 안 하는 거야? 만약 그 명인께 가르침을 받는다면 수개월 수련하는 것보다 나을 텐데. 최상급 환약을 좀 더 사가서 연구하며 깨달음을 얻어야겠어. 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화강상점에서 최초로 최상급 선단을 판매합니다. 저희 가주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 가주님은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이번에 환약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손님 여러분께서는 차례대로 줄을 서서 구매해 주십시오. 아가씨, 저들이 일부러 따로 줄을 섰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계속 여기 서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먼저 왔으니 앞에 서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만만해 보여? 너 당장 뒤로 꺼져. 제가 먼저 왔어요. 네가 언제 왔든 내 알바 아니고 빨리 꺼져. 난 백씨 가문의 백소영이다. 안 꺼지면 가만 안 둬. 우리 아가씨 말씀 못 들었어. 빨리 꺼져. 허세 한번 대단하군. 감히 우리 김씨 가문 구역에서 행패를 부려? 우리 김씨 가문에 사람이 없는 줄 아나? 역시 송대로군. 좀 했어요. 진짜 아나무인이야. 저러다 김씨 가문에 갭씨가 다쳐놓으면 이따가 어떻게 감당하실지 보지. 어머, 어디서 굴러온 놈이 감히 내 앞에서 행패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해? 네가 누군지 알게 뭐야. 우리 화강상점에서 최상급 한약을 사고 싶다면 우리 김씨 가문의 규칙을 따르라고. 가주님, 화강상점 개업 첫날이라 난 또 김영석이 보낸 놈들인 줄 알았지 뭐. 상관없어. 기강 잡을 본보기가 필요했으니까. 넌 또 뭐야?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겨우 그깟 약제사 하나 등에 업었다 이거지? 나도 약제사거든? 그리고 내가 청양문에 들어가면 우리 아빠한테 여기 다 박살내라고 할 거야. 약제사라. 이제야 겁이 나? 5대 가문 중에서 약제사 재능을 가진 건 나뿐이거든. 게다가 명인께서 나를 직접 보시면 내 재능에 감탄하시고 날 제자로 거두실지도 모르지. 소영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무례하게 굴지 마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아버지, 제가 저 사람한테 사과하라고요? 소영아, 또 함부로 입을 돌리면 외출을 금지시킬 테다. 김가주님, 제의식이 어릴 적부터 버릇이 없어 말을 함부로 하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백가주님, 과찬이십니다. 소영이는 현무성에서 유일하게 청양문 약제사 시험 통과 가능성이 있는 인재니까요. 약간 거만한 건 당연하죠. 그야 당연하죠. 약제사 길이라는 게 자원이 산더미처럼 쌓여야 하는데 당신 같은 평범하고 작은 가문이 닿을 수나 있겠어요? 우리 준혁이도 약을 만들 줄 알면 좋을 텐데 모은이 약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테니 그 신비한 약제사처럼 대단한 인물이 된다면 우리 김씨 가문은. 김가주님, 아까 말씀하신 그 최상급 단약은 언제부터 판매하십니까? 얼른 사서 가주님께 보고를 드려야 해서요. 다들 서두르지 마십시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죠. 오늘 판매할 단약의 종류와 가격은 이 공고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막상 구매할 때 돈이 부족해서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요. 김가주님, 군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아름다워. 그 신비한 명인께서 지금 어디 계실까? 한 번이라도 뵐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다들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금영인께서 저희에게 판매를 위탁하신 단약입니다. 모두 단문이 있는 최상급 단약임을 보증합니다. 진짜 물건이며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가짜로 바꿔치기해서 명인의 명성에 먹칠하려 한다면 우리가 무례하게 굴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김가주님, 안심하십시오. 저희도 신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약제사 명인분은 저희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인의 최상급 단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가자. 아버지, 김민수가 약제사 명인의 눈에 들 줄이야. 게다가 최상급 단약까지 대놓고 팔다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혈육의 청을 쳐버리고 내 뒤통수를 쳐. 아버지, 이제 어떡합니까? 가문을 배신한 놈이 무슨 약제사 명인과 교류하겠느냐. 그건 전부 다 현무성 김씨 가문의 위세덕이지. 할아버지 말씀은 약제사 명인의 본뜻이 우리와 협력하려는 것이었군요. 약제사 명인을 찾아서 그에게 김민수가 배신자라는 걸 알리기만 하면 그 자원도 다 우리 손으로 들어올 거다. 지체할 시간 없다. 당장 화강성점으로 가자. 단 하루 만에. 명인님, 드디어 오셨군요. 앞으로는 예의 차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수익은 어떻습니까? 친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깍깍하시니 영 불편하네. 말씀드리자면 오늘 경매와 추가로 판매한 단약까지 총 10만 양을 벌었습니다. 저희 몫인 수수료 1만 양을 빼고 남은 9만 양 전부 여기 있습니다.
50만 냥? 현가 경매장에서 방금 3만 냥을 받았는데 원가는 500냥도 안 됐어. 약제사가 돈이 되긴 하네. 계속 진행하시죠. 앞으로는 이 시간에 맞춰 단약을 보내겠습니다. 약속하건대 청약문 시험 전까지는 단약이 끊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매일 수수료가 2만 냥이면 가문의 급한 불은 충분히 끌 수 있겠어. 명희님, 아직 가지 마십시오. 가주님, 저들 왜 온 거죠? 사람 부를까요? 면주 만들러 온 거겠지. 명인께서 우리를 택할지가 관건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김영석은 중간고사지만 김성진은 우정에 이르렀어. 갑자기 내게 공격한다면 순식간에 중상을 입고 말 거야. 여긴 어쩐 일입니까? 명희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 몰랐네요. 절 잊으셨겠지만 전 북부 김씨 가문의 가주 김성진입니다. 오늘 오전 경매회에서도 배웠죠. 명희님을 존중하는 뜻에서 경매 과정 중에 물건 2개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기억하고 당신이 했던 말도 기억하지. 비싸게 부른 자가 임자라고. 겨우 그깟 장난감 2개 양보해놓고 내게 생색이라도 내셈이요? 명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의는 없습니다. 그저 친분을 맺고 싶을 뿐입니다.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소. 김가주, 여긴 화강 상점이지. 북부 김씨 가문이 아니오. 그러니 제발 우리 귀빈을 방해하지 마시오. 이곳에서 네가 기어들 자리가 어딨어? 명인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서부 김씨 가문은 저희 북부 김씨 가문에서 배신하고 나간 자들입니다. 이 화강 상점마저도 저희 가문 소유였죠. 부디 잘못된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하지만 명희님, 제 손자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서부 김씨 가문은 김민수가 가문을 배신한 뒤 세운 작은 가문입니다. 절 배신한 놈이 나중엔 명희님도 배신할 겁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명희님께서 저희와 협력하실 생각이셨는데 이 배신자가 세운 신김씨 가문에 속으신 것 같군요. 명희님의 신들린 약재술에 저희의 판매망이 더해진다면 오늘 파신 영약들을 제가 책임지고 더 비싼 값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요. 다 했어? 그럼 이만 꺼지시오. 명희님, 빨리 꺼지시오. 더 이상 질척대지 말고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약재사 협회에 말해서 김씨 가문을 매장해버리겠소. 빌어먹을 그 노인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네. 아버지, 어쩌죠? 사람을 시켜서 화강 상점을 칠까요? 그 일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치긴 뭘 처지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청량문 대시험이야. 나랑 돌아가자. 내일 낯선 사람을 보내 화강 상점에서 단약을 사와. 아버지, 지금 상황에 무슨 단약을 사요? 이건 적을 돕는 거잖아요. 난 안 믿는다. 그 약제사가 계속 그놈을 지켜줄 거란 걸. 그 약제사가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면 오늘 겪은 굴욕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때 갚아주면 돼.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뼈를 깎는 시련으로 꼭 청양문의 내문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손자가 청양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김준혁이든 김민수든 약제사 명인이든 다 우리한테 굽실거릴 거다. 가자! 지금이다. 어렵사리 무사경제를 돌파했군. 역시 신금 모운이야. 확실히 예사롭지 않아. 준혁이 빨리 와봐. 아비가 좋은 걸 가져왔어.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 지금 정책이라며. 이 안에 최상급 기운환이랑 최상급 통일관이 들어있다. 가지고 가서 열심히 수련해. 빨리 무도를 돌파해서 무사가 되어야지. 현무성의 소인배들이 저를 노릴까봐 걱정한 게 아니면 진작에 정체를 밝혔을 겁니다. 이제 무사를 돌파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겼으니 이젠 괜찮겠죠? 아버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이제 자기만의 고민도 생기고 말이야. 말해봐. 이 아비가 약속하마. 내 어미한테도 비밀로 해주지. 아버지, 이게 뭔지 보세요. 이 아비는 또 무슨 큰 고민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공간 반지였구나. 잠깐. 공간 반지? 준혁아, 네가 공간 반지가 어디서 났어? 이거 그 약제사님이 경매로 납살받은 거 아니야? 네, 같은 반지예요. 설마 그 최상급 약제사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럴 리 없어. 준혁인 약제조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최상급 한약을 만든 약제사겠어? 준혁아, 어리석은 녀석. 명희님, 물건을 주었으면 바로 돌려드려야지. 어찌 가로채 생각을 해?
게다가 영적인 물건은 피로 주인을 맺어야 해서 일반인에겐 흙먼지일 뿐이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명희님과 화강상점의 협력도 아마 에휴. 아버지, 안심하세요. 명희님은 꼭 화강상점과 협력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상담해? 그 어르신은 성격이 하도 괴팍해서 뭐라 확신할 수 없잖아. 아버지, 저를 잘 보세요. 어디 나딕지 않으세요? 이 녀석. 그 명희님의 체격이나 여러모로 준혁이와 아주 비슷하긴 했어. 에이, 준혁인 이제 막 모혼을 각성했는데 만약 한 달 만에 약제조 기술까지 다 익혔다면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신 아니야? 준혁아, 내 말은 아버지, 마침 잘 오셨어요. 이건 내일 화강상점이 납품할 환약들이에요. 준혁아, 너 혹시 다른 혼의 시인 거냐? 너가 누구든 상관없으니 당장 내 아들 몸에서 나가. 이 세계에서도 이런 할머니 같은 사람을 느낄 수 있다니. 아버지, 이 약은 제가 만든 거예요. 부탁인데 다른 사람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성무성에는 김씨 가문의 적이 적지 않으니 만약 소문이 나면 아마... 아버지, 이 녀석 정말 너였구나. 약제사라니. 5대 가문조차 배출하지 못한 약제사가 내게 이런 실력이 있다니 아비로서 마음이 놓인다. 내 아들이 천재라니. 네 어미한테 말하러 가야겠다. 이 이품 한약은 제조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혼자서만 끙끙대면 안 되겠어. 내일 약제사 협회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잘생긴 것도 피곤하네. 이렇게 입어도 나의 멋짐이 감춰지질 않으니 말이야. 이봐 꼬마야, 무슨 속셈이야? 약재 제조하러 왔는데요. 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왜요? 여긴 뭐 나이 제한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신분 제한이라도? 설마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알아? 너 같은 놈들 하루에도 수십 명은 본다니까. 빨리 꺼져.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야, 꼬마야.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빨리 가. 동서부상권 가서 구걸하든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꼬마야, 내 기분 좋을 때 빨리 꺼져. 나 화나게 하지 말고. 너 같은 애 보면 진짜 기분 잡친단 말이야. 너 때문에 오늘 성공률 떨어지면 어쩔 거야? 왜 날 꼬마라고 부르지?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삿갓이나 푹 눌러쓰고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게 적선이라도 바라는 거 아니야? 빨리 가. 누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가? 저건 이품 약제사 배지. 설마 최경민, 최명희님이십니까? 최 선생님, 저기 그게 말입니다. 이 꼬마가 약제술을 배우겠다며 와서. 어린 나이인데 기백이 남다르군. 길을 보아하니 요동치는 것이 무사를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얼굴엔 미세하게 변장한 흔적이 있어. 현무성에 언제 이런 천재가 나타났지?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보통 다 가문의 자손들이지. 너처럼 어린아이가 혼자 오는 경우는 드물단다. 경비가 네 신분을 오해한 것 같구나. 내가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마. 이품 약제사께서 저 녀석에게 사과를 하다니. 당신이 2급 약제사인가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최명인 같은 2급 약제사에 1시간 가르침이 은 200냥이나 한다는 건 알아? 돈 구경이나 해봤어? 젊은 친구, 무슨 일로 왔는가? 요즘 김씨 가문의 기세가 워낙 세서 만에 하나라도 정체를 들키면 곤란한데. 젊은 친구, 난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네. 사소한 약제 조제 문제라면 접수처로 가게나. 약제술 배워본 적은 있어? 초보자가 다짜고짜 명인의 지도를 바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2년이나 배웠는데도 겨우 1급 약제사한테 수업받고 있거든? 여쭤보고 싶은 건 2급 한약을 제조할 때 하루 불이 꺼지면서 한약 모양 잡기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뻔뻔하게도 2급 한약을 만들겠다고? 2급 한약을 만들려면 무사경지가 돼야 한약을 고칠 수 있다는 건 알아? 이런 상식도 모르면서 감히 약제사 협회에 와? 기운이 불안정한 걸 보니 무사를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군. 2급 약제사가 되려면 무사경지가 필요한 걸 몰랐다면 이 아이는 스승도 없이 1급 약제사가 됐다는 뜻이야.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천재로군. 데려가서 확인해봐야겠군. 젊은 친구, 스승은 따로 있는가? 최 선생님이 저렇게 친절하신 적이 없었는데 젊은 친구라 부르시다니. 설마 저 젊은이가 성주부나 다른 데서 온 대단한 분인가? 크게 밉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네. 내가 밤낮으로 공부해서 2년 만에 겨우 1급 약제사 자격을 땄는데 어딜 감히 날로 먹으려 들어? 당장 꺼져. 말 진짜 많네. 이 거렁뱅이 주제에 건방지게 입을 확 찢어버릴까 보다. 백소영, 여긴 약제사 협회다. 너희 백씨 가문이 아니야. 젊은 친구, 나와 내전으로 가서 자세히 얘기해보는 게 어떤가? 아버지, 어제 우리 사람들이 서부에서 놓쳤습니다.
할아버지, 그 명의는 실력이 꽤 높은 것 같아요. 현무성으로 오셨으니 약제사 협회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협회부터 조사해보시죠. 그래야 김민수와의 관계도 명확해질 겁니다. 넌 즉시 약제사 협회로 가거라. 명심해라. 누구와도 마찰을 빚어서는 안 된다. 명인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돼. 네. 약을 정제하는 건 고온을 이용해 추출하는 것. 각종 영약의 정수를 약물 안에서 여러 약재로 모으고 마지막에 영역으로 한으로 뭉치는 거다. 더 높은 등급의 약제사는 자연의 불씨를 자신의 힘으로 다뤄 천지간에 가장 순수한 이화로 약을 만든다더군. 일단 가장 간단한 기운환부터 시작해보자. 책자에 있는 처방대로 알맞은 영약을 꺼내서 스스로 해봐라. 약을 정제하기 전에 준비를. 그럼 2등급 한약을 먼저 시도해봐도 될까요? 나도 2등급 약제사지만 내 성공률도 그리 높지 않은데 만약 네가 정말로 2등급 약제사의 실력을 갖췄다면 내가 도와서 회장님을 모셔와 직접 가르침을 받게 해주지. 어쨌든 나도 아직 2등급이니까. 우선 기운함부터 한번 만들어보죠. 그리고 제 신부는 최 선생님께서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다. 자기가 진짜 천재라도 되는 줄 아나. 약제사 대회가 아니었다면 회장님이 다급하게 사람을 찾으라고 해서 이 녀석한테 시험해보게 한 건데 깨달음이 나쁘지 않다면 문화생으로 받아줘도 되겠지. 수법은 꽤 능숙하군. 이건 무슨 수법이지? 영약을 이렇게 직접 추출하다니. 멈춰라. 그 방식은 틀렸어. 양로가 터질 거다. 안심하세요. 익숙하니까요. 향기는 이런 귀한 향기까지 내다니. 수법도 능숙해서 흠잡을 데가 없군. 비록 약재를 추출하는 게 최종적으로 환에 만들기 어렵다 해도 재능은 쓸만해. 내 제자로 거둬들인다면 시간이 지나면 2등급 약제사가 될 수 있겠어. 약제사 대회도 가망이 있겠어. 정말 좋은 향이네요. 이게 무슨 기이한 향기죠? 한약의 짙은 향기다. 이건 최상급 한약이 나왔다는 뜻이야. 설마 회장님이 직접 연단하고 계신 건가? 가보자. 마침 너한테도 보여줘야겠다. 이 최상급 한약이 나오는 장면을 말이야. 네 수행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 짙고 기이한 향기는 설마 최경민 그 녀석의 실력이 늘었단 말인가? 평소에 압박감을 준 게 효과가 있었고 이번 약제사 대회에 그 녀석을 내보내도 되겠어. 회장님.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안에서 연단 중이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다. 최 회장님 실력이 많이 늘었나 보군. 이 짙고 기이한 향기는 틀림없이 최상급 한약이 만들어진 거야. 네. 아까 최명희님이 어린 거지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셨거든요.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시더니 이렇게 엄청난 최상급 한약을 만들어주시다니 그 녀석 정말 땡잡았네요. 오, 어린 거지라고요? 혹시 그 어린 거지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연단의 대제목인 거 아니야? 맞아요. 아까 밖에서 저한테 버릇없이 굴었어요, 회장님. 오늘 제 수행이 잘 안 된 것도 다 그 녀석 때문이에요. 넌 참 연단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법이야. 그렇게 늘 남탓만 하다간 일품 약제사가 네 한계일 거야. 됐어. 안의 환약이 곧 완성되겠구나. 뭐? 가마가 안 터지다니. 게다가 한 번에 10알이나 나오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전부 실패작인가? 최명희님, 제가 만든 이 환약 어떤 것 같습니까? 한약에 무늬가 있고 기이한 향이 저절로 나다니. 이건 최상급 기운환이잖아. 너 대체 누구냐? 서구 김씨가문의 김준혁입니다. 제가 만든 건 비밀로 해주십시오. 뭐? 너였다니. 이런 천재가 김씨 가문에서 파문당한 일파에 고작 10살짜리 큰아들이라니. 최명희님, 제 환약은 완성됐습니다. 한약은 당연히 완성됐지. 그나저나 넌 신분을 숨기고 지금 온 현무성을 발칵 뒤집어놨어. 이따 회장님께 연락하마. 그분은 상품 약제사라 널 가르치기에 더 적합하실 거다. 현무성에는 김씨 가문의 원수들이 많아 아직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걱정 마라. 네 신분은 약제사 협회에서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거다. 자네 제법이군. 이런 최상급 한약을 만들어내다니 이번 약제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어. 회장님, 이 환약은 최명희님, 보는 눈이 많습니다. 안심해라. 비밀은 꼭 지켜줄 테니. 내 입으로 재능을 칭찬하긴 못하지만 난 또 네가 약제사 천재라도 찾아서 가마를 연 줄 알았는데 설마 스스로 감을 잡았을 줄이야. 천재가 한 명 있긴 한데요. 뭐? 어떻게 찾았어? 그게 저런 빈티나는 꼴을 하고선 무슨 천재예요? 그나저나 최명희님, 이 기운환의 무늬가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환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네들은 이만 돌아가게. 방해하면 안 되잖아. 최 부장의 환약 제조 깨달음을 말이야. 소영아, 돌아가서 마저 연습하자. 청영문 시험 전에 먼저 합격해야 하잖아. 일품 약제사를 말이야. 이번에 최상급 한약을 본 게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네, 마침 깨달은 바가 좀 있어요. 그래. 됐네. 무슨 일인지 바로 말해보게. 최상급 한약 하나 만든 거 가지고 나라고 못 만들 줄 아나? 안 그래? 아유, 회장님. 이 환약은 정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둘밖에 없는데 자네가 만든 게 아니면 이 꼬마가 만들었단 말인가? 설마 얘가 만들었다고? 이게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이 친구는 넉넉 잡아도
때일 텐데 약재만 해도 대단한 걸 이런 최상급 단약을 만들었다고요?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우러 온 거거든. 이품 약재사 과정을요. 이품 약재사요? 이 아이가 바로 서부 김씨 가문의 배후에 있는 약재사 및 청가 경매장에 나온 최상급 기원한도 이 아이가 제공한 겁니다. 이 친구 기운이 약간 불안정하긴 하지만 아주 깊고 힘이 넘치는군. 벌써 무사가 된 건가? 서부 김씨 가문 김준혁 약재를 배우러 왔습니다. 김준혁이라고 했지? 내가 약재를 가르쳐주마. 돈은 한 푼도 안 받겠다 하지만 말이야.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해. 안심해. 너한테도 이득이 될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 아직 실력이 미천해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분명 도울 수 있을 거다. 아주 간단해. 네가 우리 현무성 약재사 협회에 들어와서 우리 대표로 대기 제국 약재사 대회에 나가는 거다. 그럼 모든 조건과 자원을 전폭 지원해주마. 어때?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래. 이번 대회에서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겠군요. 우리 북방의 천재리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어디 가서 흑의 명인의 소식을 찾죠? 명인의 행적은 짐작하기 어려우니 이런 인물은 아마 약재사 협회 노현우 회장만이 아실 거다. 가서 한번 여쭤보자꾸나. 시성이면 감천이라지 않느냐. 아버지, 회장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실까요? 노현우가 명인이 김민수에게 속았다는 걸 알면 분명 우리 편에 서서 어쩌면 우리를 도와 배신자들을 처단할 거다. 좋아요. 빨리 김준혁한테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보게, 난 북부 김씨 가문의 가주 김성진이네. 너희 회장과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네. 이것도 성공했어. 이건 이품 단약이잖아. 처음 실패한 것 말고는 나머지 두 번 다 성공했어. 게다가 전부 특이한 형의 단무늬까지 있는 최상급 단약이야. 원래 난 말이야. 100살도 되기 전에 상품 약재사가 되었으니 이 북방에서는 제일 잘난 줄 알았지. 이제야 알겠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두 분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주셔서요. 저 김준혁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네. 우린 별로 도움 준 것도 없는 걸. 내 생각에 말이야. 우리 둘이 끼어들지 않았어도 자네 혼자 연구했어도 이 단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냈을 거야. 회장님, 이제 고민할 필요 없겠습니다. 반년 후 대기 제국에서 열리는 약재사 대회는 김준혁을 내보내시죠. 분명히 그러면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약재사 경연이요? 맞네. 전국에 있는 모든 약재사 지부에서 자기 관할에 있는 100살 이하의 젊은 인재를 추천해서 보내야 하거든. 이 대회가 말이야 상당히 치열해하지만 상품이 아주 두둑하지.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꿈에 그리는 이화를 보상으로 주네. 100살짜리 젊은 인재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너처럼 천재인 줄 아느냐. 약재사 대회는 상품부터 시작이다. 300년의 내공과 맞먹는 셈이지. 이 정도면 젊은 인재 맞다. 이 약재사 대회는 말이야 앞으로 5년 동안 약재사 본부에서 각 지부에 지원하는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우리 현무성은 벌써 100년 넘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네. 그러니까 저더러 대신 대회에 나가달라는 건가요? 그렇다네. 만약 반년 안에 자네가 종사를 돌파해 상품 약재사가 된다면 어쩌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르지. 게다가 2등을 하면 이화를 보상으로 주는데 정말 탐나지 않느냐. 좋습니다. 제가 반년 안에 종사를 돌파한다면 제가 약재사 협회 대표로 출전하죠. 노 선생님, 김씨 가문 가주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상의할 일이 있으시답니다. 김씨 가문 가져라. 설마 그의 아버지가 온 건가? 들어오라고 해. 네. 노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왜 저 녀석들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날 찾아오다니 무슨 일로 오셨어? 김준혁,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긴 약재사 협회야. 너 같은 어린애가 수련도 못하면서 약재사라도 되겠다는 거냐? 진짜로 약재사 명인한테 붙으면 출세할 줄 알았어. 약재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드는데 너희 서부 같은 작은 가문은 꿈도 꾸지 마라. 여기까지 날 찾아와서 고작 이런 헛소리나 하는 거요? 노 회장님, 저희가 온 이유는 서부 김씨 가문과 협력 중인 약재사 선생님의 행방을 묻고자 함입니다. 이 사람 너희도 계속 알았잖아. 너희랑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김가주님, 흑의 명인께서 누구와 협력하는지는 약재사 협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는 엄연한 기밀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오신 거라면 그만 돌아가시죠. 최 부장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 약재사 선생님은 저희 조상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김민수가 가문을 분열시킬 때 그 약재사 선생님도 속에서 저희의 기운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원래 이런 집안의 지분은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알고 노하실까 두려워 저희도 민수 녀석의 잘못을 수습하려는 겁니다. 제 아들 민수가 잘못을 뉘우칠 줄 몰라 어쩔 수 없이 이런 하체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노 회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 김씨 가문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네 김씨 가문의 은혜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소만. 이만 돌아가시죠. 노 회장님, 우리 돕는 게 회장님을 돕는 겁니다. 제가 훗날 청양문에 들어가 내 문제자가 되면 그때는 저희 김씨 가문이 현무성 제1의 가문이 될 겁니다. 당신들 왜? 가질 게 뭔데? 감히 나와 흥정을 하려 드느냐? 노현우, 지금 우리 김씨 가문과 적이 되겠다는 거요. 만약 내 손자가 다쳐서 며칠 뒤에 있을 청양문 대시험을 망치게 된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의 이 약재사 협회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어. 훗날 이 현무성에 족수가 없는 김씨 가문이 나오긴 할 거야. 하지만 그건 당신들 북부 김씨 가문이 아니야. 당신 뜻은 내버려두겠다는 거요. 서부 김씨 가문이 덕망 높은 흑의 명인을 속이도록. 속이는 건지 아닌지 당신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렇다면 기어코 우리 김씨 가문과 적이 되겠다는 거요. 김가주님, 약재사 협회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만 만들 줄 아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여기서 싸움이 나면 태성이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노현우, 오늘의 선택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 가자. 배움은 안 하겠어. 감사합니다, 노 회장님. 예, 차릴 것 없네. 우리도 다 인연인데 각자 필요한 걸 얻은 것뿐이야. 노 회장님, 저는 이어서 계속 연단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연단실을 계속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만약 이 방이 더름이라다 싶으면 바꿔줄 수도 있네. 다른 연단실로 연단에 필요한 영역은 여기 연단실 직원에게 말하면 되네. 나는 말이야, 자네의 연단을 보고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돌아가서 폐관 수련을 해야겠네. 앞으로의 일은 최 부장과 둘이서 이야기하게. 네? 저자의 연단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요? 그건 최고의 명인의 연단 수법을 배울 때나 나타나는 도노 아닙니까?
자네는 기술이 부족한 거야. 남 탓하지 말고 연달하는 걸 많이 보게. 그러면 자네도 상급이 될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몇 번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쩌죠? 시간이 없어. 나중에 기회가 오면 다시 잘 보여야지. 태성이는 타고난 재능에 뛰어나서 청양문에 들어가면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다. 그 최상급 단약은 빨리 화강상점에 가서 은밀히 구해라. 노현우, 우리 김씨 가문이 더 쓴 돈은 모두 네놈 탓이다. 아버지, 김씨 가문의 다른 아이들도 재능이 있습니다. 무사로 돌파만 하면 청양문에 들어가 김씨 가문의 힘을 보탤 겁니다. 가주님, 저희도 같은 김씨 가문 사람인데 저희 아이들만 희생시켜 남의 앞길을 닦아줄 순 없습니다. 정말이지 실망이 크구나. 너희 아느냐? 만약 태성이가 청양문 내문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그 이익들이 설마 다 날 위해서겠느냐? 다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둘째 형님은 이미 가문을 떠났습니다. 설마 저희 먼저 등불리게 하실 겁니까? 가주님, 듣자하니 서부의 김우준 일행은 최상급 반약을 받고 무사로 돌파했다는데 저희는 대체 이놈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왔구나.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민심이 흩어지겠지. 알겠다. 청양문 시험 전에 너희 아이들에게 각각 기운 환 20개씩을 주어 수련을 돕도록 하마.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성이는 내일 최상급 단약을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이 글씨만 내가 양보를 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 꺼져! 다 꼴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좀 그렇게 원한다면 김민수한테 가보든가. 그놈이 너희한테 자원을 주나 보자. 어디 두고 보자고. 저런 머저리들이랑 무슨 사랑구실을 할지. 태성이가 청양문 내문에 들어가면 우리 김씨 가문은 현무성에서 단숨에 으뜸가는 가문이 될 거다. 이런 계산도 제대로 못하다니 정말 인재들이 따로 없군. 김봉서, 이제 어쩌죠? 그 기운한 20개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 다른 방도가 없으니 차라리 서부로 가보죠. 그래, 내가 가지. 계집아가 지금도 이렇게 편애를 하는데 태성이가 청양문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떨어지겠어? 넷째 삼촌, 오늘 들으니 삼촌이 측계 자손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자원을 좀 요구하셨다면서요. 어때요? 완전 실패하셨죠? 왜? 너도 내 꼴을 비웃으러 온 거냐? 넷째 삼촌, 우린 다 같은 김씨잖아요.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으신데 제가 왜 삼촌을 비웃겠어요? 본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가문의 자원을 다 써가며 김태성 한 명만 키우려 하죠. 사실 저도 삼촌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다른 삼촌들도요. 너 같은 어린애가 가문 이익이 뭔지 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네 아버지는 나오시라고 해. 넷째 삼촌, 혹시 들어보셨어요? 화강상점이랑 신비한 약재사와 협력했다는 얘기요. 아천재, 네 경지가 그렇게 빨리 오르다니. 하지만 우리가 가면 너희가 수용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느냐? 둘째 이미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한 건 있어? 아버지는 없지만 저한테는 있습니다. 저장반지, 옥병, 너, 네가 바로. 넷째 삼촌, 제 성의는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저랑 약속만 하시면 돼요. 다른 측계 자손들에게 연락해서 김씨 가문에 합류하게 하겠다고요. 삼촌이든 다른 자손이든 단약은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어쩐지 서부 김씨 가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훌륭한 약재사의 피부가 있나 했니? 바로 너였구나. 네, 제안 수락하마. 내가 돌아가는 대로 측계 자손들에게 연락하겠다. 이제부터 우리 사지파는 전부 서부 김씨 가문 소속이다. 북부 김씨 가문과는 이제 완전히 끝이다. 넷째 삼촌, 제 실력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래, 이 상황에서 거절한다면 그건 정말 주제도 모르는 짓이지. 넷째 삼촌, 제지파에 횡포를 당한 건 삼촌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측계 자손들도 그 영감이 김태성이 하나만 챙기는 걸 봤으니 그럼 우리는 그의 피를 더 많이 뽑아내는 수밖에요. 좋다,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보마. 김태성아, 김태성, 청양문 시험에서 날 실망시키지 마라. 소식 들었나? 북부 김씨 가문 소집파가 식계 자손들을 싹 데리고 서부 김씨 가문으로 갔대. 내가 듣기로는 김성진 그 영감이 후손들에게 수련 자원을 안 줘서 김봉석 일행이 쫓겨나듯 가문을 나간 거래. 앞으로 이 현무성에선 서부 김씨 가문을 5대 가문으로 모셔야 할까? 아니면 북부 쪽일까? 글쎄다. 몇 달 전에 김성진은 김태성이가 5등급 모원을 수련을 했다고 우쭐대더니만 지금은 가문 사람들을 다 등 돌리게 만들었네. 이참에 김성진 그 영감을 5대 가문에서 빼버리는 게 낫겠어. 앞으로는 100, 1000, 100, 설 4대 가문만 남겠군. 어처구니가 없구나. 큰 시한적인 놈들 같으니. 할아버지, 저 이미 살짝 감을 잡았습니다. 무사중기의 문턱을요.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될 겁니다. 청양문 내문 제자가요. 사흘 뒤면 청양문 대회다. 우리 태성이만 있다면 모든 게 가치 있지. 대회 이후엔 이 현무성 전체가 우리 김씨 가문을 우러러볼 거다. 그때 가서 이 배신자 놈들 처리하는 건 쉬운 죽먹이지. 김태성 5등급 모원, 원령 늑대왕 실력, 중급무사. 태성 형님, 역시 최고십니다. 젊은 나이에 중급무사를 돌파하다니 아무래도 청양문 임무는 따놓은 당상이네요. 이쯤이야 뭐, 난 내문 제자가 될 몸이라고. 할아버지께서 이미 청양문에 선을 대서 올해 시험 방식을 바꿔놨거든. 모원 등급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커져. 김중혁, 그 쓰레기 모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청양문에 못 들어와. 유 장로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김씨 가문에서 인재가 하나 나왔더군요. 이 5등급 모원이 최고라 할 순 없어도 활약만 괜찮다면 내문으로 바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 최상급 기운원이 대량으로 나타나서 단기간에 저들의 실력을 끌어올렸겠지만 모원의 타고난 재능은 바꿀 수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이 시험에 통과한다 해도 짐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시험 방식을 바꾸는 것도 당연한 이치죠. 장로님, 시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번 시험은 평소의 무도대회와 다르게 최종적으로는 상도숲에 들어가서 요괴를 사냥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타고난 재능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아지죠. 김씨 가문의 일은 이미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올해 총괄 시험관에게 특별히 건의해뒀습니다. 쓰레기 모원이라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점 처리하라고요. 김민수,
그 괘씸한 놈들 감히 김씨 가문의 세력을 분열시켜 청양문 시험이 끝나면 내가 잃은 것들 전부 되찾을 것이다. 김준혁이 귀하신 분께선 지금 어느 경지까지 올랐을까? 설마 최상급 단약을 그리 쌓아두고도 모두조차 못된 건 아니겠지? 김민수, 지금 태성이가 청양문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너와 내가 필요로 하는 가족임을 생각해 기회를 한번 주마. 서부 자손들을 전부 김씨 가문으로 데려와라. 그럼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지. 피를 나눈 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탐나는 겁니까? 화강 상점의 최상급 단약이요? 이미 연을 끊었으니 저는 가족이 아니죠. 둘째야, 너 지금 좀 매를 보는구나. 그 많은 최상급 단약을 저 귀하신 준혁이에게 먹이다니 완전 낭비지. 그 자원을 모아서 내 아들의 5등급 모은 자실에 더하면 온 툭방을 뒤흔들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일족들을 착취하는 거군요. 이 귀하신 놈들이 자원을 낭비하고 있고 나중에 김씨 가문이 커지면 너희도 알게 될 거다. 내가 태성이를 집중 육성한 게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너희 자원은 너무 분산돼 있어. 내가 보기에 인지는 면 못 키울 거다. 김호준, 나와서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줘라. 김성진, 돈은 크게 뜨고 똑똑히 보시지. 김호준, 3등급 모은 산업. 무사 절정 경제. 뭐라고? 무사 절정이라고? 이까짓 게 뭐 대수라고. 김준혁, 오줄대지마. 강해봤자 외부 힘에 기댈 뿐이잖아. 너 같은 귀하신 몸은 평생 진흙탕 속에서 흐르는 게 제격이지. 네 애비랑 똑같이 높으신 분들이 직선하는 찌꺼기나 먹고 살라고. 정말 기대되네. 내 아들이야말로 현무성의 진정한 제일 강한 천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너희 표정이. 그따위 패무 언어는 모두가 한계일 텐데 단약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청양문 시험에 지원하러 왔습니다. 이름이 뭘까? 나이는? 자질은 몇 등급이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김준혁 10살. 모호는 해모원 계통인 포도마대. 수위는 하급 무사입니다. 내 말은 해무원으로 무사가 됐다고? 아버지, 제가 말한 그 꼬마 거지예요. 다 제 때문이에요. 그날 제 성공률이 떨어졌잖아요. 빨리 혼내주세요. 꼬마 거지? 쟤는 서부 김씨 가문의 큰아들이란다. 소영아, 이 일은 이쯤에서 덮어두자. 어쨌든 그리 큰일도 아니잖니. 그나저나 해무원 주제에 여긴 왜 온 거지? 단약에 의존해서 수련한 무사가 우리 청양문 장로님들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무사로 돌파하면 어쩌라고. 그래봤자 네가 쓰레기란 사실은 안 변해. 올해 경기 규칙이 바뀌었어. 모은 등급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크고 재능에 따라 점수를 주지. 너 같은 패모원이 청양문에 들어오겠다니. 그건 또 야무지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스러운가? 여긴 등록처다. 개인정보 등록을 마쳤으면 속히 자리를 비우거라. 조 장로님이 아이가 시험에 참가하겠다는데 패모원에서 무사로 수련해달고 합니다. 진짜 쓰레기군. 우리 김씨 가문 망신은 다 시키고 있어. 이리 와라. 기운이 길게 이어지고 연기가 안에 쌓여있군. 무사란 뜻이지. 게다가 기초가 상당히 탄탄해. 어떻게 패모원일 수가 있지? 네, 무원을 내 앞에서 소환해보거라. 이건 흑도마뱀인가? 하지만 흑도마뱀보단 비범해. 설마 변이 무운인가? 조 장모님,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을 해줘야 할지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문파엔 1등급조차 나온 적이 없어서요. 김준혁 들었어? 너 같은 패모는 평생 현무성이나 처박혀있어. 청양문은 명문 규정으로 해모원 제자를 안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무사 실력에 도달했다는 건 제 무운이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죠. 네 말이 맞아. 우린 확실히 널 공경하게 돼야 돼. 참가는 당연히 할 수 있지.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해모원의 기본 점수는 마이너스 300점이야.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뭐라고요? 마이너스 300점이라뇨?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법이네. 하급 무원과 고급 무원을 같은 출발선에 두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불공평이지. 난 하급 무원의 참가를 막진 않네. 허나 남들보다 급이 낮다는 것. 그게 바로 대가일세.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쓰레기한테 주다니 그야말로 낭비야. 우리 태성에게 줬다면 진작에 무중을 돌파하고 인류 고수가 됐을 거다. 시끄럽네. 당신 마이너스 300점? 난 신경 안 써. 어차피 상위권은 내 차지니까. 조 장로님, 지금껏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전례가 없다면 이제부터 만들면 되지. 만약 저 녀석이 패급 무원으로 상위권에 든다면 그 비범함을 인정해서 문파에 거둬들인들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것도 그렇군요. 자, 이게 내 번호표다. 305번 잘 간수해. 저 녀석 운도 참 좋네. 쫓겨날 줄 알았더니. 참가하면 또 어쩔 건데. 실력도 제일 바닥이고 패급 무원이잖아. 제일 먼저 탈락하겠지. 김준혁, 참가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너희 그 쓰레기 아비가 최상급 단약을 얼마나 먹였길래 겨우 이 경지에 올랐나 몰라. 시험 도중에 되지나 마라. 내 가족을 한 번만 더 모욕하면 그만두지 않겠어. 내가 놈이 감히 태성이한테 손을 대. 손대면 어쩔 건데? 그만. 시험에 참가하기 싫다면 마음대로 싸워라. 아버지, 김봉석이 떠날 때 가문의 무사들을 대거 데리고 가서 여기서 싸웠다간 태성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야, 네가 김봉석을 꼬드겨 가문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켰지. 너 알고는 있냐? 네 행동 때문에 다른 가문들이 빈틈을 노릴 거란 걸.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어쩌면 가문에 네 자리 하나쯤은 내어주마. 말은 참 번지르르 하시네요. 결국 노리시는 건 저희 화강산점의 최상급 단약 아닙니까? 주제를 모르네. 서거도 준치라고 그 명인이라는 작자가 너희를 평생 지켜주나 보자고. 정말 우습군.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서부 김씨 가문을 지켜주는 명인이 당신이 그토록 찾던 약재사고 당신이 늘 무시했던 손자 바로 김준혁이라는 것. 좋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청양문 시험 전 테스트. 지금 바로 시작한다. 좋아, 이제 가자. 김준혁, 우쭐대지 마. 무사 돌파하면 어쩔 건데. 그래봤자 네가 쓰레기란 사실은 안 변해. 웬만하면 시험 중에 내눈에 띄지 마. 안 그러면 옛날 비까지 한꺼번에 청산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도망치지나 마. 김준혁, 사전 테스트는 잘 버티라고. 안 그러면 내가 창문숲에서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 아깝잖아. 시험은 총 2라운드로 진행된다. 1라운드는 너희 등급에 맞춰 대결할 요괴를 배정해 줄 거다. 만약 너희가 동급 요괴를 상대로 향이 다 탈 때까지 버티면
시험을 통과한 거다. 통과한 자들은 창문숲으로 들어가 2라운드인 요괴 사냥에 참가하게 된다. 김준혁, 이 늑대 요괴 엄청 센데 어디 한번 보자고. 네가 버틸 수나 있을지. 향이 다 탈 때까지 말이야. 준혁아, 조심하거라. 못 버티겠으면 기권해. 부끄러운 거 아니다. 소영아, 넌 저 녀석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태모는 태모일 뿐이에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는 없죠. 그제 동생 아직도 가문으로 돌아오기 싫은가? 만약 준혁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네가 의지할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신경 끄시지. 준혁이는 알아서 잘할 테니까. 은혜를 모르는군. 회먹은 주제에 감히 요괴와 싸우겠다고 나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야 내가 직접 손을 안 써도 될 테니까. 저 늑대 요괴가 힘 좀 썼으면 좋겠네. 저 녀석이 단단히 망신 좀 당하게 말이야. 태모만으로 무사를 돌파한 자라면 분명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재능이 있을 터. 김준혁, 날 실망시키지 마라. 시작. 엄청난 속도야. 준혁아, 조심해. 김준혁의 패고오늘은 무사까지 수련한 게 이미 한계일 거다. 지금 여기서 죽으면 탄력만 아깝게 되지. 김준혁은 반응조차 못하잖아. 어딜 감히 올라가서 망신이야? 발톱 한 방에 확 죽어버려라. 설마 요괴 수리라고? 말도 안 돼. 저렇게 빠른데. 어떻게 반응한 거지? 동급의 늑대왕을 참살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이렇게 놀라운 반응 속도와 폭발력이라니. 위험에 직면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음가짐도 아주 성숙하니 미래가 기대되는구만. 김민수 아주 훌륭한 아들을 뒀어. 이후 창르숲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파격적으로 내 문화에 드리겠네. 조장군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장군님,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이번엔 제가 잘못 봤군요. 오늘 막 각성하자마자 무기술 하나를 대원만까지 수련해내다 무기술 재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김진혁은 패급 모원이잖아. 무사경제에 올랐다 해도 기껏해야 모두의 폭발력일 텐데 원망경의 무기술이라 해도 이런 차이를 배우긴 힘들 텐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도 전에 요괴를 죽여버렸어. 저 녀석 저렇게 강했어? 소영아, 김준혁은 훗날 크게 될 놈이다. 절대 쉽게 척을 지어서는 안 돼. 역시 내 아들이야. 한 번에 숨통을 끊어버렸군. 그 천재라는 놈들도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이건 그저 시험 전 테스트일 뿐이야. 진짜 최종 시험은 상류숲에서 이루어지지. 그곳엔 요괴들이 득실거려서 이런 종물에게 요괴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수련의 길은 경지가 제일이야. 절대적인 경지의 압도 앞에서는 어떤 무기술이든 모두 물거품일 뿐 헛수고야. 폐금 모은 하나가 무사까지 수련했다면 그게 끝인 거지. 자원 낭비할 필요 없다. 자원 낭비요? 자원은 모두 내 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일 약제사 시험에서 준혁의 진가를 알게 되면 내가 널 얼마나 비웃어줄지 기대해라. 김준혁, 시험 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다가 아니야. 널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거든. 나쁘지 않군. 테스트 계속 진행해. 다음, 김태성. 젠장. 이 늑대 요괴는 왜 이리 까다로워? 저게 김씨 가문의 제일 가는 천재라고? 보아하니 별거 없네. 너! 사전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2단계는 우수 성적 상위 10명이 내문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점수 계산 규칙은 요괴 등급에 따라 하급, 중급, 상급, 절정으로 나뉘며 각각 10점, 30점, 70점, 100점입니다. 여러분의 경지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는 잠시 후 발표하겠습니다. 무사, 절정 경지는 6,500점이 필요하대. 같은 경지의 요괴는 상대하기 까다로우니 보아하니 나는 더 많은 상급 요괴를 사냥해야겠군. 하하, 김준혁, 네가 늑대 요괴를 단칼에 뱉다 한들 어쩌겠느냐. 하급 무사조차 청문문에 들어가려면 300점이 필요한데 마이너스 300점으로 시작하는 네가 청양문에 들어가려고? 정말 꿈도 야무지군. 외문에 들어가려면 700점이 필요한데 이 많은 점수를 어디서 구해? 이건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사실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장로님들은 단지 내부 싸움을 금지하셨을 뿐 우리가 함께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씀은 없으셨잖아. 나는 일단 하급 요괴들을 잡아 점수를 모을 생각이야. 그럼 준혁아, 나랑 같이 움직일래? 난 됐어. 김태성 저 녀석이 몰래 내 집을 밟을 텐데 너희가 나랑 같이 다니면 너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내 걱정 마. 지금 내 실력이라면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어. 시험 기간 내내 투영석이 창노수반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 기록할 것이다. 수험생 간의 싸움을 금하며 타인의 요단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모레 이 시간에 시험이 종료될 테니 현모 광장으로 복귀하도록.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한다. 태성 형, 우리 진짜 그렇게 해야 해요? 잔말 말고 물건이나 꺼내. 김준혁, 싸움 꽤 나던데. 근데 이 야수 유인군으로 요괴들을 불러 모으면 어디 한번 살아남아 보시지. 저거 김준혁 아니야? 어째서 창문숲 깊은 곳으로 가는 거지? 저기서는 중급 요괴를 만날 수도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높은 등급의 요괴를 만날 텐데 정말 겁도 없네. 김준혁, 대회는 관심 끄는 곳이 아니다. 요괴 늑대 좀 잡았다고 감히 창노숲 깊은 곳에 가. 저기서는 말이다, 고급 모사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느냐. 너 같은 쓰레기는 오죽하겠어. 김태성 꼭 와야 해. 절대 쫄지 말고. 아, 태성 형, 저 녀석 계속 숲 깊은 곳으로 가요. 우리 정말 따라가야 해요? 뭐가 무서워해? 야수 유인분은 깊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게다가 여긴 투영석 감시도 있으니까 창문숲 깊은 곳에 가서 손 쓰는 게 더 안전해. 태성 형, 저쪽은 은기가 너무 강해요. 그냥 오늘 우리는 저 녀석 한번 봐줄까요? 시험 끝난 다음에 손볼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안 돼, 그때까지 못 기다려. 김준혁과 그의 비놈, 최근 소문이 우리를 넘어설 정도야. 정통파 김씨 가문을 말이야. 게다가 날 몇 번이나 중삼을 입혀놨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잖아. 반드시 여기서 죽여버릴 거야. 아, 태성 형, 시끄러. 빨리 따라와. 태성 형, 우리 딱 여기까지만 따라가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둘 다 못 도망쳐요. 저 녀석 멈췄다. 그럼 여기로 하자. 너 가서 야수 유인분을 주변에 뿌려. 좀 넓게.
이 야수 유인부는 요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흥분제지. 냄새가 퍼지고 나면 아주 순식간에 수많은 요괴를 끌어들일 거야. 김준혁,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설마 너 혼자서 그 많은 요괴들을 막을 수 있겠어? 태성이 형, 다 뿌렸어요. 우리 빨리 가요. 아쉽네. 내 눈으로 직접 김준혁이 죽는 꼴을 못 보다니 내 마음의 분이 덜 풀리는데. 기왕 왔으면 가지 말아야지. 김준혁,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건 내가 할 소리 같은데? 우린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 왜 길을 막는 거지?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시험 중엔 싸움이 금지되어 있다고. 얌전히 내 곁에서 떨어져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굳이 날 따라온 이유가 뭐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창로수 깊은 곳에서 너 혼자만 사냥하는 법이라도 있나? 지금은 따지지 않겠어. 가자. 이걸 주변에 뿌려본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 곧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니 우리 같이 좀 기다려볼까? 장난해? 여긴 창로수 깊은 곳이야. 난 너랑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망했어 내가. 시험 중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무슨 일이지? 이 땅이 흔들리는 게 설마 마스터인가? 사냥도 거의 끝났으니 어서 가자. 숲 가장자리로 후퇴해.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이렇게 광포한 마스터가 나타나다니. 여봐라, 어서 가서 수습하지 않고 뭐하는 거냐? 태성아, 우리 태성이잖아. 태성아,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너희들 당장 창로로 가봐. 가주님, 다른 사람들은 무사할까요? 넷째야, 우린 먼저 창문숲으로 갈 테니 넌 가문 제자들에게 알려서 치료용 단약을 전부 챙겨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준혁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김민수, 분명 네 짓이야. 네 아들놈이 한 짓이 틀림없어. 널 먼저 죽여버리겠다. 널 먼저 죽여버리겠다. 의장님, 멈춰라. 김영석, 시험 중에 난동을 부리다니. 네 놈이 정녕 나를 안중에 두지도 않는 게냐? 그 인사본은 이미 명백합니다. 제 아들과 김준혁은 원래부터 원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표를 당했으니 전방할 놈짓이 분명합니다. 태인, 아비가 복수하는 것을 막으실 작정이십니까? 원한의 눈이 멀었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아직 진상도 안 밝혀졌는데 어떻게 범인이 김준혁이라 단정하는가? 요장로님, 이건 분명 김준혁의 앙심을 품고 고의로 제 손자를 다치게 한 겁니다. 조장로님, 이 일은 원한이 있다면 어째서 김준혁을 외곽으로 보내지 않고 무엇 때문에 김태성을 숲 깊은 곳으로 보낸 거요? 여기서 다툴 시간에 차라리 일찍 사람을 구하는 게 낫어.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니. 태성이, 어르신, 태성이 말해보거라. 김준혁이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청양문에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냐? 조장로님, 김태성이 비록 중상을 입어 혼수 상태이긴 하나 700점은 이미 넘었습니다. 보시죠. 이번 야수대의 습격은 불의의 사고였어. 청양문에 입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요장로님. 너는 김태성과 함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만약 거짓을 구한다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잘 생각하고 말해라. 청양문의 수은술은 너도 들어봤겠지. 조장군님, 다 김태성이 시킨 겁니다. 저한테 야수 유인분에 사오라고 했어요. 야수대를 불러일으켜서 김준혁을 죽이려고요. 유인분에 다 뿌리고 나서 미처 도망치지도 못하고 야수대에 휩쓸렸습니다. 이 망할 놈이 어디서 헛소리야. 김준혁한테 뭘 받아먹고 내 아들을 모함하는 게냐? 널 베어버리겠다. 조장군님, 저희 아버지가 김영성 밑에서 일하십니다. 제가 김태성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라고요. 조장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조장군님. 김태성은 청양문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시험 기간에 타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했으니 성적을 취소하고 영구히 입문을 금한다. 절대 받아줄 수 없어. 요장로님,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본성은 본디 선하다고 했습니다. 태성이가 한순간 어리석었으니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늘이 내린 재앙은 용서받아도 스스로 지은 죄값은 피할 수 없는 법. 당신네 김씨 가문이 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준혁 형, 사업자득인 거 아시겠어요? 조장로 시험은 자네가 주관하지만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순 없지. 이 아이는 5등급 모은이야.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다른 문파에게 기회를 뺏길 수도 있어. 고작 10살의 나이에 이토록 심보가 악독하다니. 우리 청양문의 근본은 요마를 베고 문파를 정화하는 것이오. 이런 풍조를 키울 순 없어. 좋소. 자네가 안 받겠다면 내가 받지. 요장로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태성이를 대신해 감사 올립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오늘 창로숲이 야수대로 인해 소란스러우니 시험은 여기서 마치겠소. 이번 시험에서 김준혁이 1등을 차지했어. 아버지, 이 청양문 괜찮다. 지금 청양문에 요장로님이 힘써주셨으니 잘못이 있다 해도 책임을 묻진 않을 거다. 먼저 태성이를 데리고 돌아가서 지휘해라, 김준혁. 그 어린 놈하고는 이 빚을 우리 김씨 가문이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줄 거다. 아버지, 태성이 상처는 좀 어떤가요? 경맥을 다칠 뻔했다. 다행히 제때 치료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앞으로의 수행을 망칠 뻔했어. 아버지, 이 일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분명. 김준혁 그 어린 놈이 이상을 눈치채고 태성이에게 떠넘긴 게 틀림없어요. 당장 가서 그 놈을 베어버리겠어요. 지금 우리 김씨 가문은 서로 마음이 흩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가문이 무너질 게야. 만약 서부를 다시 합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김씨 가문의 실력도 크게 오를 거다. 아버지, 애초에 김민수 일가가 가문을 배신했을 때 제때 가문의 골칫거리를 치우지 못해 이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다시 부르겠다뇨. 사람들 웃음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리 서두르느냐. 그들을 다시 합친 다음에 김민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다. 그때가 되면 화강상전까지 다 우리 차지가 될 거다. 축하합니다, 김가주님. 어제 김준혁이 1등으로 청양문에 들어갔다니 정말 축하한 일입니다. 백가주님의 따님인 백소영이 일품 약재사라 들었습니다. 청양문 임무는 나놓은 당상이죠.
함께 기뻐하시죠. 밤낮으로 흑의 명인님께서 제조하신 약을 관찰하며 약간의 깨달음을 얻었죠. 이품 약제사로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김가주님은 오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설마 김중혁이 약제사 시험에 참가하는 건 아니겠죠? 약제사 시험이요?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소영아, 말 조심해라. 얘가 어릴 때부터 피터린이 없어서요.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약제사 시험에 참가하겠습니다. 약제사 시험이요? 그게 저 방금 뭐라고요? 사형, 사실 저도 약제사입니다. 뭐? 네가 약제사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내 말이 약제사의 길은 정과 재능 둘 다 필수인데 가문에서 찬밥 신세면서 무슨 수로 약제사가 됐겠어? 사제, 이 일은 말이지 내가 장모님과 상의해봐야 해. 그럴 필요 없다. 김준혁은 이번에 우리가 뽑은 천재 제자이니 당연히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그 나이에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설마 장원이라도 하겠느냐. 그가 참가하고 싶다 하니 마침 이 기회에 그의 예봉을 꺾어주지. 강철은 쉽게 부러지고 너무 똑똑하면 화를 입는 법. 김준혁, 내 깊은 뜻을 저버리지 말거라. 백가주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수야, 축하하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서부에 갔는데 안 보이더구나. 알아보니까 청양문에 있다길래 이리로 왔다. 준혁이는 내 손자인데 청양문 내문에 들어갔으니 이런 큰일에 하래 비로소 당연히 성의를 보여야지. 여봐라. 이렇게 많은 최상급 기운 안에 보기엔 은화, 영약, 땅 문서도 꽤 많네. 북부 김씨 가문이 이렇게 통이 컸나? 우리 가게 물건을 사서 선물을 하다니 김가주님 사람을 꽤 많이 보내셨군요. 우리 화강상조네요. 이 녀석아, 어찌 가문에서 나갔다고 머리가 좀 컸다고 예비도 안 알아보는 거냐? 오늘 내가 온 건 너한테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야. 네가 비록 김가를 떠났지만 우리는 어쨌든 피로 이어진 가족 아니냐. 너는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좋은 아들이다. 이미 분가했으니 더 이상 한 식구도 아니잖아요.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시죠. 이 물건들은 도로 가져가시고요. 김준혁,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매일 최상급 단약으로 심력을 고쳐야 한단 말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태성이가 왜 다쳤겠냐. 좋은 말 할 때 얼른 흑의 명인이나 모셔와. 태성이를 위해 치료할 성약을 만들게 하라고. 비켜라. 민수야, 너 지율이 매정하게 구느냐. 예전에 내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다 김씨 가문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였다. 사실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김태성이 다친 건 자업자득입니다. 준혁이가 시험에 통과한 걸 축하하러 오신 거라면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 선물들은 도로 가져가시죠. 그게 명인님의 뜻은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난 이미 결정했다. 서부와 북부의 두 김씨 가문을 합쳐서 널 대리 가주로 임명하마. 내가 죽고 나면 네가 가주를 맡거라. 김성진이 어쩌다 저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김성진은 이제 겨우 100살 남짓이고 우정은 보통 수명이 최소 300년이거든. 그저 김인수가 수련 능력을 이어 김준혁이 부정에 미치지 못하니 가주자리는 결국 자기 차지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 거였군요. 저 영감은 진짜 뻔뻔하네요. 민주야, 생각은 해봤느냐. 식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네가 바로 가주다. 그리고 너희 쪽 사람들에게 자원도 몰아주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민수, 네가 정말 김씨 가문 사람이냐?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양보하셨는데 대체 어쩔 셈이냐? 당장 치료를 마치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오늘 가문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결국엔 자기들 이익 때문이잖아. 내가 있는 한 처단하게 두지 않겠어. 김준혁, 기껏해 보사 주제. 무슨 큰 소리냐? 맞아, 청양문이 아무리 세도 김씨 가문이란 간섭 못해. 그만해. 여기가 청양문 약제사 시험장인 걸 모르는가? 장로님, 저는 현모성 김씨, 가문가족 김성진입니다. 저희는 그저 집안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약제사 시험이라뇨. 김준혁이 오늘 약제사 시험에 지원했다. 뭐라고? 약제사 시험에 지원해? 뭐? 그 자식이 약제사 시험에 지원했다고? 뭐 문제를 일으키면 유정근도 널 챙겨주지 못할까? 그럴 리가요. 그럼 저리 꺼져. 김준혁, 약제사 시험이 곧 시작되는데 빨리 시험장으로 안 가고 뭐해? 감사합니다, 장모님. 신경 쓰지 마라. 명심해. 수련은 마음부터 다스려야 하고 너무 튀어서는 안 되지만 좌절을 겪더라도 낙담할 필요도 없다. 장모님, 내 시험 성적이 너무 힘들어질까봐 미리 위로해 주시는 건가? 어서 가거라. 꼭 1등을 차지하도록 해라. 저 녀석이 1등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거야. 할아버지, 제 상처는 어쩌고요? 태성아, 조급해할 것 없다. 김준혁은 그저 운 좋게 1등을 했을 뿐이야. 지금은 아나무인이지만 기회를 봐서 녀석의 길을 팍 꺾어놓고 현실을 깨닫게 해주면 그간 요약지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거다. 기왕 온 김에 어디 한번 지켜보자꾸나. 김준혁의 약제술이 어느 정도인지. 저자야, 수련이란 건 태성이처럼 한 우물만 파는 게 제일이야. 준혁이처럼 이것저것 다 배우다가 욕심이 과해서 타락이 마련이지. 얕은 지식만 들어서는 결국 헛고생만 하게 될 거다. 저분이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욕심이 과해서 탈난다고? 이따 준혁이가 최상급 단약을 만들어내. 그 아이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찔리던 흑의 명인임을 알게 되면 표정이 얼마나 불만할지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약의 종류와 등급에 말이죠. 각자 영역을 고르고 약화를 사용해 연성하세요. 총 3번 연성하여 최고 성적을 가능합니다. 다행이다. 3번. 연습할 수 있다니 내 성공률이라면 딱 통과할 수 있겠어. 다시 말해, 한 번에 성공하면 더 연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그렇다네. 하지만 계속 연성하여 품질을 높일 수도 있지. 어쨌든 최고 성적은 가능되니까. 이런 상식조차 모르면서 입만 살아서는 한 번에 끝내겠다니. 정말 주제를 모르는구나. 운이 맞을 수 없군. 이제 실력이 좀 생겼다고 다른 분야까지 넘보다니 환약 연성 성공률이 얼마나 낮은데 한 번에 성공하길 바라. 내 말이 네가 각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무리 천재라도 연성까지 할 줄 아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 명희님, 제발 연습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식 아직도 영역고를 안 오네. 나중에 하급 영역만 남으면 어디 한번 연성해보시지. 김진혁, 계속 가만히 있다간 품질 좋은 영역은 다 뺏길게다. 뭐야, 3등급 영역을 골랐다고? 정말 겁도 없구나. 젊은 놈이 안 먹였군. 3등급 영역을 고른 건 연성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재료만 낭비하려는 셈이지. 민수야, 준혁이가 청양문에 들어가더라도 재능의 한계 때문에 앞길이 막힐 것이다. 만약 우리 두 집안이 합친다면 내가 태성이한테 청양문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라고 할 텐데 그 편이 더 좋지 않겠나? 뭐? 준혁이가 1등 했는데도 재능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김가준님이 보시기엔 어떤 재능이 훌륭한 겁니까? 그저 환약을 위해서 보이잖아요. 앞으로 두고 선수 김진혁이 환약 없이 얼마나 할 수 있으시오? 김가주님, 방금 우리 서부에 환약이 없다고 하셨죠? 만약 그 환약을 다 제가 연승했고 게다가 당신들이 애타게 찾던 흑의 약제사라면요? 이 내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크면 안 됩니다. 대성에는 5등급 무근으로 김씨 가문의 미래입니다. 절대 눈의 수작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안심하게 저건 3등급 생맥관이야. 저런 쓰레기가 어떻게 성공하겠나. 마침 잘 됐지. 이 점에 가문의 차원을 도맡아면 되니까. 좋다. 어린 녀석이 토르페일 뿐이니 내 제안을 받아주마. 저 녀석 자기 아비를 망치려는 건가? 이 길에 평생을 바친 3등급 약제사인 나도 한 번에 성공한다고 장담 못하는데 저 녀석은 오죽하겠나. 마음만 급해가지고 아직 수련이 더 필요하겠군. 아버지, 대성에 서두를 것 없다. 놈이 말한 건 3등급 환약이야. 설령 만들 줄 안다 해도 일개 무사 따위가 어떻게 완성하겠느냐. 맞습니다. 3등급 환약은 오중에 순수한 원리가 필요한데 일개 무사 이놈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3등급 환약이 어린 거죠. 진짜 허세도 병이네. 자기가 무슨 흑의 명인인 줄 아나 봐. 김준혁, 네가 내게 조건으로 우리 부자가 가문에서 떠나라고 했으니 나도 조건 하나 거는 게 과하지 않겠지. 만약 네가 지면 너희가 그 흑의 명을 모셔와서 대성을 위해 최상급 치약을 만들게라. 애초에 공평하지 않은 얘기인데 적당히 좀 하시지. 우리 부자는 억지로 되게 힘만 했는데 조건 좀 추가하는 게 어때서? 지기 무서우면 또 생각. 아버지, 괜찮아요. 어떤 조건이든 간에 저들이 이길 수만 있어야죠. 동의합니다. 참으로 독특한 수법이군. 내 하루 부인 거잖아. 다 너 때문이야. 너만 만나면 일꾼이니까. 주역이 부족한 거야. 뭔데 핑계대지 마. 지금 뭐라고 했어? 연단은 마음가짐이 중요해. 맨날 핑계나 댈 거면 앞으로는 연단하지 마. 뭔 말이다. 연단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법이다. 그렇게 늘 핑계만 대다간 일품 약제사가 네 한계겠다. 그만해라. 단에게도 완성되겠다. 허세 부리긴. 백수영이 까칠하긴 해도 바보는 아니지. 심성도 괜찮은 편이고 인재로 키울만해. 저 수법은 흔치 않은데 솜씨는 오히려 아주 능숙한 게 처음 해보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하루 밖에서 영역을 다루는 게 너무 불안정해서 이래서는 아예 단역을 완성할 수 없어. 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상품 단역을 애초에 완성할 리가 없잖아. 아이고 둘째야, 준혁이 저 무술 재능은 꽤 괜찮단 말이지. 저 폼 잡는 거 좀 봐. 아주 그럴싸해. 난 그래도 우리 조카한테 아주 너그러운 편이니까 나중에 자리 하나 남겨줄게. 무술 교관이라는 밥줄 말이야. 겉보기만 번지를 하지 실수는 없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큰 소리 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안 그러면 이따가 수습하기 힘들 테니까. 준혁이가 연단하는 걸 처음 보는데 손놀림이 능숙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다만 완성률이 어떨지 모르겠어. 그래도 준혁이가 신중한 성격이니 분명 확신이 있을 거야. 이건 단역의 향기잖아. 이번에 형성에서 아주 큰 공을 거뒀어. 저 아이가 김준혁이고. 어디서 나는 기이한 향기지? 맡으니까 머리가 다 맑아지는데 이 향기의 근원 저쪽인 것 같은데. 김준혁 옆에 양아기가 엄청 치잖아. 설마 제가 만든 건가? 말도 안 돼. 이 녀석 김준혁이 만든 건 3등급 환약이고 가마가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보기엔 이 환약의 향기는 백수영 쪽에서 나는 거야. 축하합니다 백가주님. 제가 우리 성이가 영재라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환약을 만들게 한 보람이네요. 사과다. 축하드립니다 백가주. 이러면 백수영이 청양문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시작이군요. 그럼 나중에 우리 태성이와 청양문에서 서로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어찌 김갈비 하겠습니까? 서로를 통합하면 내 문제자만 해도 소망스러울 텐데. 거기다가 주고받는 김준혁까지 있잖아요. 기이한 향이 나는 걸 보니 최상급 환약이구나. 무려 3등급짜리야. 준혁이가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최상급 환약을 만들다니. 이건 다 우리 훌륭한 손자덕분이지. 가문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으니 안 그랬으면 명인의 환약이 저 태성이한테 가서 벌써 우승을 돌파했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자. 애초에 백성의 가마에서 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김준혁이 만드는 건 3등급 환약이잖아. 이렇게 짙고 기이한 향이 나다니 분명 최상급일 텐데 쟤한테 어떻게 저런 실력이 있지? 이 향기는 난 밤낮으로 흑의 명인이 만든 환약을 관찰해서 이 향에 무척 예민해. 근데 이 향기 흑의 명인의 것과 똑같아. 설마 정말 그가 흑의 명인인 건가? 소영아, 최상급 환약이 아깝게 됐군. 아깝지 않아요? 다시 잘 보세요. 정말 김준혁이 향기였어. 설마 그가 진짜 흑의 명인인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 겨우 10살인데 수련한 지 2달도 안 됐잖아. 게다가 연습하는 건 3분 탄약이라고. 이건 천재가 따로 없군. 빨리 정문에 알려야겠어. 조장모, 빨리 협회에 오게. 약제사 천재를 발견했네. 역시 내 아들이야. 타고난 재능이 보통이 아니잖아. 아버지, 이제 어쩌죠? 넌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냐? 흑의 약제사는 또 어때서? 1분 탄약이랑 지금의 3분 탄약은 난이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야. 지금 녀석의 경지로는 결국엔 영역이 고갈돼서 실패하고 말 거다. 다행히 그 녀석이 내기를 했으니 다시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지. 앞으로 우리 김만혜가 반드시 형성을 제패할 거다. 하지만 태성이는 어쩌고요? 넌 아직 젊잖아. 또 나오면 되지.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안 돼. 90% 추진해줄 수 없어. 그러다가 태성이가 김가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게 될 거야. 이건 5등급 이상의 단약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근데 김준혁이 연성한 건 겨우 3분 단약이다. 설마 운명을 거스른다는 최상급 생각만 외국을 부르다니. 김준혁, 이 녀석이 책임만 믿고 설정의 탓이다. 하늘도 못 봐주겠는지 벼락을 내리치구나. 역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왜 내gov이 나타난 겁니까? 김준혁의 원인입니다. 시험 중에 3품 금단인 생맥관을 연성했는데 품질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천도를 자극해 파괴하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운명은 가능한 내가 정한다. 내가 깨나 준비하게 목숨을 걸을 자격은 없다. 준혁아, 정말 미쳤군. 스스로 뇌골을 공격하던 천도의 노용을 사고 싶은 게야. 저 뇌골의 엄청난 위세는 무중히 하려 막을 수 없지. 이번엔 김준혁도 끝장이야. 내가 구하겠어. 잠깐, 뭔가 이상하군. 뭐가 말이오? 장모님이 구하자고 하셨어. 최상급 생맥관 무사히 완성했소. 말도 안 돼. 저렇게 무서운 뇌골은 무용이라는 아무도 못 먹는데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 거지? 김준혁의 본역 역시 예사롭지 않군. 이변희 부호는 정말 대단해. 천금마저 물리치다니. 어쩌면 훗날 용이 될 수도 있겠어. 흑도마뱀이 용을 변하고 이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소영아, 괜찮아. 그저 실수였을 뿐이야. 아직 한 번의 환을 완성할 기회가 있잖아. 하지만 저분이 정말로 내가 우러러보던 흑의 명인이셨다니. 두 번이나 실패한 게 내 탓도 좀 있으니 그냥 모른 척하기엔 마음이 좀 쓰이네. 판을 만들 때 마음이 급해서 불 조절에 문제가 있었어. 영약을 재련할 땐 보조 불꽃을 더 넣고 약한 불로 오래 가리면 성공률이 자연히 오를 거야. 정말요? 응. 내가 그동안 심하게 굴었는데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다니. 어쩐지 최상급 생맥관을 만드시더라. 아버지, 제가 그랬죠. 현무성에서 우리 김씨 가문을 제일 가는 가문으로 만들겠다고요. 이걸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실력도 다시 정점에 오를 겁니다. 앞으로 이 큰 가문을 이끄셔야 하니 그래야 다들 따를 겁니다. 준혁이가 다 컸구나. 감독 정도 해줄 알고. 다 컸어. 이제는 나비도 닿지 못할 것까지 컸구나. 어디까지 가든 항상 아버지 아들입니다. 김민수 훌륭한 아들을 뒀어. 타고난 천재야. 이 늙은이가 100년을 수련해도 고작 3등급 약제사인데 준혁인 고작 10살의 나이에 천법을 불러다니. 이런 재능이라면 중간에 간다 해도 상위 보내줄게요. 맞어. 하늘이 우리 청량문을 보내고요. 어서 소문을 막으시오. 다른 문 팔게 살을 뺏기면 안 되지. 청량문의 성자가 급히 필요했소. 다시 말해, 이 서구 김씨 가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약제사명도 없었고 그 사람이 바로 김준혁이란 뜻이잖아. 그런 것 같구나. 저렇게 어린 나이에 최상급 단약을 만들어내다니 황성에 간다 해도 대단한 인물들의 그린 대접을 받을 게야. 이제 시합 결과가 나왔으니 김성진 자리에서 물러나시죠. 김준혁 할아버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김민수 아들 교육 참 잘 시켰구나. 어른도 몰라보다니. 어른요? 김대영을 보내 창조숲에서 날 암살하려 했을 때 왜 내가 후배라는 걸 생각 못했죠? 뭐? 암살? 준혁아, 아비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김영석은 제가 본물을 지닌 줄 알고 서부 김씨 가문으로 사람들을 데려와 마음대로 수색했죠. 이해나 붙여 절 암살하려 했고요. 제 목숨이 지금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 제대로 된 놈이 하나 없어. 지금 본인은 청량문 총괄시험관의 이름으로 살아난다.
김태성의 시험 자격을 박탈하라. 조 장모님, 우리 다시 한번 제보해 주십시오. 더 말할 것 없어. 내 뜻은 이미 확고하오. 천부적인 재능의 편이 무언가 칸에 빠진 5등급 모은 정도는 나도 구분할 줄 안다네. 조 장모님, 이 일은 대성령은 무관합니다. 아버지, 설마 당신들 정말 창수스로 사람을 보내 준혁이를 암살하려 했어? 아니, 난 절대 모르는 일이오. 난 또 궁금했지. 김대영이가 왜 이리 안 보이나 했네. 이왕 일이 된 거 자리에서 물러나시죠. 앞으로 김씨 가문 가주는 제가 받겠습니다. 아버지는 편히 노나 보내시죠. 김씨 가문 가주, 아니 전 김가주. 정말 축하해야겠군. 앞으로 형무성 제1 가문은 김씨 가문이 되겠어. 하하하. 민수야, 너도 알다시피 애비는 너에게 기대가 크다. 넌 아직 실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니 애비가 널 대신해 며칠 더 가주 자리에 앉아있으마. 네 실력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때 가주 자리를 내게 물려주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상급 생명카는 건백 회복은 물론이고 파워 1의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가문의 일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준우가, 너 지금 청문회에서 좋게 보고 있잖니. 네가 조정님 앞에서 계속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사이에 원한은 무슨 겁니까? 김준혁, 너 매정하게 굴지 마라. 다 살긴 열어야지. 어쨌든 넌 네 큰 아버지잖니. 그동안 가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저희 아버지를 핍박하실 때 혈육의 종을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김씨 가문이 통합되면 내기한 대로 김태성을 데리고 가문에 떠나서 알아서 사십시오. 김준혁, 너 정말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 테냐? 그렇다면요? 김준혁, 이왕 일이 된 거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네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할 테다. 명치마를. 내 말이 사실이라면 수완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의 안전을 전력으로 지켜야 해. 김준영, 내가 이미 청양문의 지시를 내려뒀네. 자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번 우리 여정의 최고 지경이야. 돌아가서 준비하고 내일 아침 일찍 청양문으로 오게. 만약 김준혁이 청양문 내문에 들어가는 게 많은 가문들에게 그저 부러운 일일 뿐이라면 그가 약제사 명인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하하하. 김준혁, 축하하네. 장군님, 과찬이십니다. 저희 가문에 아직 자잘한 일이 남아서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인사부터 나누고 내일 진시에 형성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야, 이건 우리 김씨 가문 권력의 상징이다. 앞으로는 네게 맡기마. 민수야, 내 원래 계획은 내게 대리 가주를 맡겨서 내 권력을 천천히 넘겨줄 생각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미리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마음 편히 원로로 지내겠다. 하지만 너와 내 큰형은 어쨌든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아버지, 이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큰형은 번번이 저와 준혁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형은 반드시 김씨 가문을 떠나야 합니다. 민수야, 내 억울한 마음은 예비도 한다. 하나 너도 알다시피 우린 같은 김씨 가문 아니냐.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오빠, 살려줘. 가져간 것은 너희 모두 대가를 지게 해주마. 김영석, 무슨 짓이야? 당장 소란하죠. 아빠, 무서워요. 첫째야, 제정신이냐? 당장 소라 놔줘라. 안 그러면 가복을 다스리겠다. 가복. 김준혁, 이 개자식이 우리 다 죽이려 드는데 가복 따위 할게 뭐야? 안 돼. 김영석 완전 미쳤어. 기회를 봐서 설을 구해야 해. 김준혁, 너 때문에 여기한테 생각하고 청양문 이문작이 들렸어. 이제 내 모든 걸 뺏으려 해?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 죽어서 널 가만 안 둘 거다. 김준혁, 태성이를 위해 생명관을 만들고 가족 자리도 넘겨라. 안 그러면 설을 죽이겠다. 네가 감히? 어차피 생명관이 없으면 우리 부자는 희망도 없어. 까짓것 같이 죽으면 그만이야. 넌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거다. 바로 네가 설을 죽인 거라고. 내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은 가족 자리에 오르는 거였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들거니. 왜 이리 질기게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너, 김민수, 가문 통하기 싫다면 내 놈들 직접 나들이고 서부의 집으로 다 꺼져버려. 가족 자리를 내게 돌려와.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김준혁, 이 약강식의 세계에서는 약하다는 게 바로 모든 죄악의 근원이야. 너네 죄 그저 운이 좀 좋은 태근 모은일 뿐이잖아. 네가 무슨 약제사 명인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태성아, 뭐라 무서워하지 마. 아빠 있잖아. 김영석, 감히 겁도 없이 설화를 납치해? 오직 한스러운 건 그때 청양문 대회 때문에 너희를 모조리 죽이지 못한 거다. 너희는 다 죽어야 해. 아버지, 우리가 진 건 인정할 테니 어서 죽여라. 영석아, 네가 방금 한 말 다 진심인 거냐? 정말 가족 자리에 오기 위해 이 애비를 죽이려 했어. 당신 시중대도 매일매일이 전 너무 역겨웠습니다. 효도하는 아들은 내가 쫓아내버렸고 내가 제일 아꼈던 아들과 손자는 배은망덕한 놈들이었구나. 가주님, 영석 부자가 아가씨를 기습하고 도련님을 수차례 암살을 했습니다. 어찌 처분할까요? 죽이든 고문하든 마음대로 해. 아버지는 자비로우셔서 차마 혈육을 해치지 못하실 겁니다. 태성이 이미 폐인됐으니 영석의 무공도 패한 뒤 성 밖으로 내려주시죠. 가주님,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영석이가 땀을 흘리고 같이 기술이 한다면 결과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나를 이토록 생각하는 아들을 뒀단 말인가? 그렇게 하자. 무공을 패한 뒤엔 저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게다. 뭐? 날 안 죽이겠다고? 대체 왜 안 죽이는 건데? 계속까지 날 증오해야 하잖아. 빨리 가. 안 그러면 이따 못 갈 테니까. 날 죽여. 죽이라고. 아버지, 날 죽여. 준혁아, 사람을 왜 뒤져질까? 세상 버텨. 내일은 아빠가 성 안에 있는 무릎시집에서 먹으러 좀 돌게. 다 괜찮을 거야. 아빠, 추워요. 너무 추워요. 오늘은 우리 기린자손이 청양문으로 떠나는 날이다. 이 아비는 정말 기쁘구나. 준혁은 예전부터 우리 가문 최고의 곳이었지. 지금은 형성의 모든 노래들을 갖고 있으니 정말 장하다. 우리 김씨 가문 기린자손들이 청양문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 한다. 조용아, 어서 와서 준혁이에게 어제 같이 오신 것에 감사드려.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다리를 만들었겠니? 고마워, 준혁아. 준혁아, 축하한다. 나 알았어. 네가 1등 할 거라는 걸. 아쉽다. 어제 내가 선을 비워서 외국의 상태를 공개. 반년 뒤 약제사 경연에서 내 팔에 기대한마.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노 회장님께서 우리 가문을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형무성에서 김씨 가문과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식 언제 해 컸어. 주연 열심히 해라. 멈추지 마라. 우리 김씨 가문의 이름에.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일 조심하고 수련회 때 밥 잘 챙겨 먹어라. 일공이 하루아침에 발악하고 그러나 그만이 하늘 위로 날아오느니라. 청양문 내가 간다.